평범한 검은 얼로 환상했다. 신급 재능의 퀸타가 나를 보더니 반대로 무릅쓰고 나를 선택했다. 매일 나를 안고 자는 것은 물론 씻을 때도 항상 곁에 둔다. 그녀는 사실 무도대제였는데 과거에서 회귀하여 기억을 따라 빙황을 얻으려 했지만 용의 알로 빙의한 나를 만난 것이다. 결국 빙황을 과감히 포기하고 망설임 없이 나와 계약했다. 구소 학원에 냉모류 든 주먹을 쥐었다. 전생에 무도의 극을 달성하려 약한 영수를 대충 골랐던 그녀. 결국 무도의 끝자락에서 돌파에 실패하고 말았다. 영수는 허무하게 살해당했고 자신도 괴물 무리의 죽음을 맞았다. 이번 생엔 절대 반복하지 않으리라 어수도에 전념하기로 다짐했다. 이국 거수이 둥지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의 영수가 있었다. 전생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다른 이에게 뺏기고 말았지만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얻으리라. 둥지가 열리고 맹모류 등 깊숙한 곳에 도착했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는 파란 닭 한 마리를 발견했다. 훗날 빙황이 될 존재였다. 계약을 하려던 찰나 옆에 있던 검은 알에서 강력한 외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알 속에 나는 막 눈을 떴고 온통 캄캄한 주변을 보았다. 머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환생에 성공하셨습니다. 골드 소울 시스템 장착 완료. 레벨업 시 골드 속성 획득. 조룡 혈통 카드가 자동 적용됩니다. 머릿속 정보를 듣고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용으로 환생한 것도 모자라 시스템까지 있다니 대박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떠올랐다. 영수 세계라면 결국 누군가와 계약해야 하는 신세 아닌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예쁜 누나랑 계약하게 해주세요. 알바계 상황은 맹모류 등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엄청난 기운은 설마 용의 알? 둥지에 용의 알이 있다니. 영수 세계에서 용은 지고무사한 존재다. 용의 형상만으로도 온 세상이 떠들썩해질 일이다. 모두가 꿈꾸는 최고의 영수. 그런 존재가 여기에 있다니. 외압감이 가라앉고 맹모류도 평정심을 되찾았다. 뜨거운 눈빛으로 알을 보며 이 알의 등급이 최소 신수급임을 확신했다. 순수 혈통의 용이 태어난다면 그야말로 횡재한 셈이다. 그녀는 서둘러 다가가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적셨다. 계약이 완료되자 알에서 눈부신 금빛이 뿜어졌다. 몸의 변화를 느끼는 나. 성공했습니다. 계약자 맹모류. 아, 진짜 계약이 됐네. 그것도 여자랑 아직 알을 깨지 못해서 예쁜 퀸카인지 볼 수가 없네. 시스템 창을 확인해봤다. 이름 강연 종족 용족 레벨 1, 레벨 2에 부하 가능. 현재 친밀도 3. 우리 월요야. 빨리 나가는 건 너에게 달렸어. 계약을 마친 후 맹머류는 알의 정보를 살폈다. 하지만 뜻밖에도 아무 정보도 볼 수 없었다. 아직 부하 전이라서 정보를 못 보는 걸까? 그녀는 깊이 생각지 않고 조심스럽게 알을 안아들고 출구로 향했다. 밖은 이미 소란스러웠다. 둥지가 닫힐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계약한 영수와 함께 둥지 밖으로 모여들었다. 다들 신이 나서 영수를 자랑하고 있었다. 자랑이 이어질 때 한 여학생이 자신 있게 다가왔다. 그녀의 두 손위에는 닭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모두가 자랑에 빠졌을 때 여학생이 위풍당당하게 나타났다. 그녀의 손바닥 위에는 평범해 보이는 닭이 있었다. 맹원호가 찜했던 그 빙황이었다. 용의 외압감에 놀랐던 사이 그 닭이 몰래 자리를 떴고 결국 저 여학생과 계약한 것이다. 이현,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어떻게 닭이랑 계약을 해? 내 재능 수치가 80인데 겨우 닭이라니 말도 안 돼. 재능이 너무 아깝잖아. 선생들의 표정도 좋지 않았다. 속으로 불만이 가득했다. 어수사도 등급이 엄격하니까 재능 각성 전에 잠재력 테스트를 거치는데 재능이 높을수록 앞길이 탄탄하기 마련이다. 재능만 따지면 이현은 학원 내 일이었다. 주위에 비웃음을 느꼈는지 닭이 번쩍 눈을 떴다. 하드를 찌르는 봉황의 울음소리.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온 학원이 요동을 쳤다. 이건 봉황의 울음. 봉황의 혈통이 분명해. 학원 관계자들은 놀란 뒤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건 봉황의 울음이다. 세상에 봉황 혈통의 영수라니. 봉황 혈통이라는 말에 다들 숨을 들이켰다. 영족 다음 가는 혈통이자 전설의 혈통이다. 게다가 초기 등급이 신급이다. 무림 원장은 열광했다. 신급 영수의 어수사는 전국에 20명도 안 된다. 한참을 놀라워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 시선을 출구 쪽으로 돌렸다. 이현이 신급 영수를 얻었다면 냉머류는 어떨까? 학원의 두 천재 이현과 냉머류, 특히 냉머류는 재능 수치가 99였다.
전무후무한 천재 중의 천재. 그런 그녀가 어떤 영수를 데려올 것인가. 모두의 기대 어린 시선 속에 맹모료가 나를 안고 나왔다. 그때였다. 이변이 일어났다. 푸른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구름 사이로 가룡이 꿈틀댔다.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보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품 안의 영수들조차 겁에 질려 몸을 웅크렸다. 천지의 이상 징조가 나타나다니 무리는 경악했다. 동시에 예대 학원 고수들도 감지하고 구조 학원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현상은 잠시 후 사라졌고 시선은 다시 출구로 향했다. 맹머류는 알을 안고 걸어 나왔다. 그녀는 무슨 일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알을 본 순간 사람들은 아연 실색했다.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부화도 안 된 알을 골랐을까? 하늘을 맴돌던 고수들이 미간을 찌푸렸어. 알 안의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었거든. 어떤 종족인지조차 알 수 없었지. 모두가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소리쳤어. 알았다. 방금 그 현상은 맹머류 때문이 아니야. 바로 이일선 때문이지. 이일선의 신급 영수가 불러온 거야. 그 말에 모두가 무릎을 쳤어. 여기저기서 맞장구 쳤지. 아, 그랬던 거구나. 방금 그 봉황 울음소리 때문에 천지 이상이 일어난 거였어. 내 말이 그 말이야. 껍데기뿐인 저런 알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이상을 일으키겠어? 이일선이 계약한 건 봉황 혈통의 신급 영수잖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당연하지. 그 말을 듣자 타 학교 교장들은 부러움에 눈이 멀었어. 구소 학원의 무령 교장은 너무나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아쉬웠지. 이일선은 거만하게 고개를 들었어. 사람들의 시선을 마음껏 즐겼지. 그녀는 맹어류에게 도발적인 몸짓을 했어. 무령은 맹어류의 알을 보며 실망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지. 그가 보기엔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쓸모없는 알이나 죽은 알일 뿐이야. 이일선은 결국 비웃음을 터뜨렸어. 무슨 대단한 영수라도 나올 줄 알았니? 겨우 죽은 알이었다니. 계약이 다 끝났는데도 아직 부화도 못 하잖아. 죽은 게 아니면 뭐겠어? 주변 사람들도 비아냥거렸지. 맹어류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 그녀는 이일선의 영수를 보며 속으로 허탈하게 웃었지. 역시 전생과 똑같은 건가? 전생에도 놓쳐버린 저 빙황은 이일선을 선택했지. 하지만 이번 생에는 내가 훨씬 무시무시한 영수를 찾았어. 그녀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어. 신급 영수와 계약한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전 그렇다면 나랑 내기 하나 할래? 한 달 뒤에 결투를 벌여서 진척이 학원을 떠나는 거야. 이현은 격분했어. 나랑 내기 하나 할래? 한 달 뒤에 결투를 벌여서 진척이 학원을 떠나는 거야. 이현은 격분했어. 그 말을 듣자 현장의 모든 사람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 무령 일행이 막으려던 찰나. 좋아. 받아들이지. 맹어료가 단호하게 대답했어. 숙소로 돌아온 뒤 절친 시녀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지. 어려야. 왜 이렇게 어리석어? 왜 하필 저런 아리랑 계약한 거냐고. 며칠만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맹머류는 살짝 미소 지었어. 난 내 선택을 믿어. 그녀는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어. 난 부화 장치 안에 넣어줬고 영양액 속에 잠겼지. 맹머류는 계속해서 힘을 주입했어. 난 온몸이 따뜻함에 감사이던 걸 느꼈지. 그 느낌은 정말 오묘했어. 경험치 0.1 증가. 경험치 0.1 증가. 머릿속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 꼬박 사흘 동안 난 미친 듯이 에너지를 흡수했지. 사흘째 정오. 시스템 알림. 레벨 상한 도달. 자동으로 2레벨 상승. 뽑기 기회 1회 획득. 금색 속성을 뽑으시겠습니까? 난 가슴이 벅차 올랐어. 뽑기. 딩동. 축하합니다. 금색 속성 획득. 무한 포식. 모든 연기와 혈육을 삼킬 수 있음. 무작위 보상 획득. 목표가 강할수록 보상은 더 풍성해짐. 대박. 진짜 대박이야. 레벨이 2로 박은 걸 보고 난 더욱 흥분했어. 난 온 힘을 다해 힘을 줬지. 빠드득 소리와 함께 알 껍데기가 깨졌어. 드디어 알을 깨고 나왔지. 보아하니 여학생 숙소 같았어. 눈을 뜨자마자 맹머류가 보였는데 난 완전히 넋이 나갔지. 외모가 그야말로 천상계였거든. 비록 영수가 됐지만 이런 미녀 품에 안기다니. 이번 생은 대박이야. 맹머류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 세상에 순수 용족의 시조 혈통이라니. 이 녀석 기초 능력치가 말도 안 돼. 그녀는 원래 용족 혈통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진짜 용이 태어날 줄이야. 잠깐, 색깔이 검은색이네? 용족이라 해도 혈통의 급이 나뉘기 마련이야. 몸 색깔이 가장 쉬운 구분법이지. 파랑, 빨강, 하얀, 보라.
금색순인데 전생에 어떤 신급 어수사가 골드 드래곤을 부리는 걸 본 적 있어. 온 세상을 평정했던 최고의 어수사였지. 하지만 그것도 금색일 뿐이었어. 그럼 이 검은색은 대체 뭐지? 혈통이 금색보다 더 강한 건가? 그녀는 날 품에 꽉 안았어. 부드럽고 향긋한 냄새가 났지. 귀염둥아, 정말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구나. 눈빛이 한없이 부드러웠어. 그러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지. 잠깐만, 수컷인지 암컷인지 확인부터 해야겠어. 아, 도망가야 해. 하지만 그녀에게 덜미를 잡혔지. 어머, 수컷이네. 난 하늘을 보며 탐식했어. 내 정조가 이렇게 날아가는군. 그러면 말이야. 내 이름은 소요라고 부를까? 난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 그녀가 살코기를 가져왔지. 살코기 보시. 최대 생명력 1증가. 배불리 먹고 난 뒤 난 볼룩한 배를 문질렀어. 그러고는 용의 트림을 했지. 맹머류는 시간을 확인하더니 얼른 나를 안아들고 숙소 밖으로 뛰쳐나갔어. 소야, 빨리 가자. 던전이 곧 열릴 거야. 광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 이 일서는 신급 영수로 천재일반에 갔고 맹머류는 죽은 아린 나 때문에 가장 형편없는 구반으로 밀려났지. 구반 선생은 30대 정도의 여자였어. 이름은 서소연이었지. 월요는 아직 안 왔니? 그녀는 걱정스레 숙소 쪽을 봤어.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입상 학생들이 비아냥거렸지. 선생님, 제가 보기엔 창피해서 못 오는 거예요. 맞아요. 아마 지금도 죽은 아리나 품고 있겠죠. 하하, 정말 큰 게 하나는 최고네요. 반 친구들의 비웃음 속에서 절친 신현이 화가 다 맞받아치려던 그때 저 멀리서 맹월효가 영수를 품에 안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 월효야, 신현이 반갑게 달려갔지. 그러다 맹월효 손에 영수를 보고는 깜짝 놀라 멈춰섰어. 월효야, 그 알이 정말 보아한 거야? 맹월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아는 채 반 뒷줄로 갔어. 맹월효, 이게 그 죽은 알에서 나온 영수야? 이건 대체 뭐야? 사불상인가? 어디 길거리 노점에서 대충 사온 거 아니야? 하하하,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맹머류는 그저 맹소할 뿐이었다. 이 범인들이 진짜 어린 용을 봤을 리가.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을 확인하자 서소연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다들 모였으니 차례대로 던전을 입장하세요. 처음 입장하는 걸 고려해서 던전 유형은 5가지입니다. 각 던전은 3시간 동안 유지되며 3시간이 지나면 모두 강제로 전송됩니다. 던전 안에서 영수를 처치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얻게 됩니다. 본인 점수는 직접 볼 수 없고 밖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점수 상위 10명에게는 매우 푸짐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다들 힘내세요. 모두가 우렁차게 대답한 뒤 각자 던전을 고르기 시작했다. 나도 원료를 따라 던전 앞으로 갔다. 전자 화면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던전명, 쇠석 계곡, 던전 레벨 0-7레벨, 난이도, 쉬운, 등장 몬스터, 천산지, 굴러 돌괴물 등 이걸로 하자. 월요는 망설임 없이 결정했다. 다른 사곡보다 난도는 높지만 그만큼 점수도 더 높았다. 비웃던 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는 거다. 던전에 입장한 뒤 나는 흥분해서 주변을 살폈다. 바위산 2개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벽면엔 풍화 흔적이 가득했고 바닥엔 돌덩이들이 널려 있었다. 꼬마야, 힘내. 너만 믿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리지만 위험 넘치는 용의 포효가 순식간에 산 뒤편까지 울려 퍼졌다. 이어 천산지 한 마리가 땅에서 튀어나와 나를 기습했다. 꼬마야, 조심해. 천산쥐야. 땅을 파고 숨을 수 있어. 나는 날개를 휘둘러 가볍게 피했다. 공력이 빗나가자 그놈은 땅속으로 도망치려 했다. 도망치려고 내가 한 발 빨랐다. 영 발톱으로 꼬리를 꽉 쥐고 그대로 끌어올렸다. 다른 발톱으로 몸을 단번에 꿰뚫었다. 생명력 100, 천산쥐 처치, 경험치 획득. 월요가 흥분하며 주먹을 쥐었다. 나이스, 꼬마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서. 우리 3시간 분이야. 기세를 몰아서 계속 가자. 곧 천산쥐 몇 마리가 더 튀어나왔고 나보다 레벨이 높은 놈도 있었다. 오히려 좋아. 한꺼번에 처리해주마. 영 발톱을 풀며 하늘을 향해 조룡의 외압감을 뿜어냈다. 아직 유년기이긴 해도 혈통 깊은 곳의 위력적인 힘은 천산쥐들을 바닥에 주저앉았다. 벌벌 떨며 엎드릴 뿐이었다. 옆에 있던 월요도 깜짝 놀랐다. 조룡의 혈통 정말 엄청나네. 기회를 틈타 사냥을 시작했다. 녀석들을 하나하나 처치했다. 천산쥐 처치, 경험치 3, 상태 천을 확인했다. 레벨 2 달성,
경험치가 쑥쑥 오른다. 진화가 머지않았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골드 옵션을 써볼까? 쥐고기를 한 점 씹어봤는데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다. 너무 맛없어. 이걸 용더러 먹으라고? 억지로 삼키려는 내 모습을 보고 월요가 안쓰러운 듯 달려왔다. 꼬마야, 그냥 먹지 마. 내가 좀 더 맛있게 해줄게. 휴대용 가열 장치를 꺼내자 금세 고기 향이 사방에 퍼졌다. 자, 어서 먹어봐. 지금 한참 자랄 때니까. 많이 먹어야 해. 따끈한 고기를 건네받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녀를 봤다. 역시 우리 주인님은 달라. 정말 세심하다니까. 천산지 고기 섭취. 방어력 1. 방어력이 순식간에 11까지 치솟았다. 바로 그때 바닥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안 돼. 꼬마야 조심해. 또 영수가 나타났어.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몸집이 2배나 더 크고 발톱이 칼날 같은 글수가 튀어나왔다. 천산지왕이다. 이건 천산지왕이야. 꼬마야, 조심해야 해. 던전 제한 레벨이 7인데 이 쥐왕도 7레벨이야. 7레벨 쥐왕을 상대로 나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쥐왕이 미친 듯 공격해왔고 나도 반격을 날렸지만 딱딱한 가죽에 옅은 흠집만 남았다. 생명력 7. 월요가 밖에서 예리하게 관찰하더니 꼬마야, 배를 노려. 거기가 약점이야. 배를 공격할 기회를 노렸지만 교활한 쥐왕은 몸을 웅크려 방어하더니 반격으로 내 등을 핥히었다. 생명력 25. 꼬마야, 월요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내 등의 상처가 순식간에 회복되었다. 조룡 혈통의 극한 회복력. 이제 안심이다. 회복 속도가 정말 사기급이네. 회복력을 믿고 빈틈을 보여준 뒤 배를 노릴 기회를 잡아 나는 곧바로 본치를 채고 도망치는 척하며 등을 노출했다. 쥐왕은 예상대로 걸려들었고 맹렬히 덤벼들었다. 생명력 25. 격통을 참아내며 나는 순식간에 몸을 돌려 날카로운 용 발톱으로 무방비 상태인 쥐왕의 배를 갈랐다. 생명력 50. 쥐왕은 치명상을 입었다. 도망치려 했지만 기회를 줄 리 없다. 꼬마야, 절대 놓치면 안 돼. 나는 녀석의 배를 단번에 꿰뚫어 전투를 끝냈다. 천산지왕 차치, 경험치 30, 레벨 3 달성, 경험치 150분의 51, 레벨 3으로 자동 승급되었습니다. 뽑기 기회를 1회 획득했습니다. 골드 옵션을 뽑으시겠습니까? 가챠 결과가 너무 기대돼. 띵! 획득을 축하합니다. 금색 옵션, 절대 관통, 80% 확률로 방어 50, 본체 직접 타격. 이 옵션은 완전 중갑 부대의 천적인데 내가 한창 신나 있을 때 월요가 달려와 나를 꽉 껴안았다. 내용 얼굴에 진하게 뽀뽀를 했다. 수요? 정말 대단해. 퀸카의 밀착을 느끼니 기분이 아주 째진다. 영수가 되는 건 참 좋구나. 너를 위해서라면 불속이라도 뛰어들게. 월요는 숙련되게 쥐왕의 사체를 처리했다. 값진 가죽을 잘 챙기고 내게 고기를 주며 보상했다. 천산서원의 고기를 삼켰다. 방어력 상한 2 증가. 스킬 포인트 1 획득. 이번엔 스킬 포인트까지 있네. 기분 최고다. 그때 건장의 전광판이 빠르게 갱신되고 있었다. 이 일선이 17점으로 크게 앞서가며 많은 선생님의 찬사를 받았다. 허하, 17점이라니 일선이가 벌써 1화 10점이나 차이를 벌렸군. 이 아이는 나중에 마스터가 될지도 몰라. 어쩌면 그랜드 마스터급 어수사가 되겠어. 이 일선의 달인 유명은 거드름을 피웠다. 이선이 같은 재능이라면 당연히 전력을 다해 가르쳐야지. 또 다른 천재에 대해서는 서소연 선생님께 물어봐야겠네요. 사람들의 시선이 서 선생님에게 쏠렸다. 무림 원장도 한숨을 내쉬며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순위표가 갑자기 요동치더니 한여름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치고 올라왔다. 순식간에 1까지 치고 올라와 1위와는 단 1점 차이다. 맹활효 16점. 전장엔 점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 맹활효가 16점이라니 내가 잘못 본 건 아니겠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 총알이 부화했다고 해도 이렇게 빨리 16점을 딸 수는 없는데 그들이 어찌 알겠는가? 이 16점 안에는 5레벨 높은 쥐왕을 잡은 가산점이 있다는 걸. 월요가 내 고기를 굽느라 바쁘지만 않았어도 1위는 벌써 바뀌었을 거다. 천산서원을 처치한 후 나와 맹월요는 곧 다시 마주쳤다. 때를 지어다니는 롤링스톤들이었다. 이 녀석들은 움직임이 민첩했고 수십 마리가 동시에 돌을 던져댔다. 소여, 조심해. 얘들은 롤링스톤이야.
돌을 이용해서 공격하거든. 맹어류의 힌트를 듣고 나는 달걀을 치며 피하는 동시에 용의 발톱으로 날아오는 돌을 부쉈다. 이런 피라미드는 내 방어를 뚫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씩 나에게 박살났다. 롤링스톤 처치, 경험치 4획득. 기이하게도 이 파편들이 바닥에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하나로 뭉쳐 거대한 영수로 변했다. 맹어류가 깜짝 놀라며 서둘러 외쳤다. 소요 조심해. 이건 자이언트 스톤이야. 롤링스톤의 진화형이지. 바위를 던져서 공격하고 방어력이 엄청나게 강화됐어. 진화형이라 덩치가 꽤 크네. 난 속으로 씩 웃었다. 저 녀석만 잡으면 난 4레벨로 오르고 스킬트리가 열릴 테니까. 다른 영수가 이 쇳덩이를 만났다면 분명 속수무책이었겠지만 나에겐 절대 관통 옵션이 있다. 녀석의 방어는 내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내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발길질 한 번에 자이언트 스톤의 체력이 반 넘게 깎였다. 자이언트 스톤이 격분하여 바위를 들어 미친 듯이 내리쳤다. 소요, 어서 피해. 맹어류가 긴박하게 소리쳤다. 나는 체형의 이전을 살려 민첩하게 피했다. 맹어류가 다시 소요에게 외쳤다. 앞에 빛나는 구철을 공격해. 그게 녀석의 눈이야. 나는 기회를 엿보다가 발로 눈을 박살냈다. 자이언트 스톤 처치. 경험치 30획득, 레벨이 4레벨로 상승, 스킬트리가 개방되었습니다. 금색 옵션 획득, 태고 영양 부여 화염, 화성 효과 부여. 드디어 공격 스킬이 생겼네. 나는 신나서 스킬트리를 살폈다. 거대한 검은 패널은 마치 세계수 같았고 가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하가뿐인 스킬 포인트를 사용해 기초 스킬을 활성화했다. 3단계 스킬, 용의 발톱 찢기, 20% 확률로 출혈 효과 발생. 그때 사체 옆에 경험치 책 2권이 떨어졌다. 맹어류가 흥분하며 주먹을 쥐었다. 이건 경험치 책이야. 소여, 이건 정말 좋은 거야. 우리 몸이 정말 좋네. 소여, 경험치 책을 펼쳐봐. 레벨을 빨리 올릴 수 있을 거야. 책장을 넘기자. 금빛이 번쩍였다. 하급 경험치 책 2권 사용. 경험치 40 획득. 레벨이 5레벨로 상승. 진화 기능이 개방되었습니다. 촉 진화 예상 시간 10분. 갑자기 엄청난 졸음이 몰려왔다. 나는 바닥에 몸을 웅크렸다. 소야, 너 왜 그래? 맹어류가 달려오자마자 내가 빛에 휙 쌓인 걸 발견했다. 이건 진화의 징조야. 소요가 진화하려나 봐. 던전이 열린 지 벌써 2시간이 지났다. 영수가 다친 많은 학생이 낙담한 채 미리 퇴장했고 광장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승기표를 본 순간 광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빠졌다. 그러더니 난리가 났다.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해? 맹어류가 일을 하고? 걔는 총알이랑 계약한 거 아니었어? 신급 혈통인 이일선을 5점이나 앞서다니. 던전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쇠석 계곡 안. 열분이 순식간에 흘렀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덩치가 한 바퀴 커졌고 팔다리는 더 튼튼해졌다. 반투명했던 날개 위에도 얇은 비늘층이 덮였다. 진화 완료. 진화 포인트 획득. 난 망설임 없이 포인트를 사용해 패시브 스킬 연가 방어를 활성화했다. 방어력 대폭 증가 및 공격 반사. 동시에 5레벨 신규 옵션도 들어왔다. 금색 옵션 수요 획득. 정통 영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이건 좀 흥미로운걸. 날개를 한번 털고는 맹어류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맹어류는 나를 높이 들어 올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소야, 진화에 성공했구나. 너 좀 무거워졌다? 비늘도 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어. 던전 폐쇄까지 남은 시간 30분. 소야야,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영수를 몇 마리 더 잡는 거야. 남 투지가 불타올라 용의 발톱을 휘둘렀다. 그 후로 우리는 압도적으로 계곡을 휩쓸었다. 정수는 미친 듯이 치솟았다. 마지막 열분. 이현은 자신만만하게 소란이를 데리고 던전 밖으로 나왔다. 그는 이르가 확실하다고 믿고 시간도 다 채우지 않고 나왔다. 시간 딱 맞네. 식은 죽 먹기지. 그렇지, 소란아? 그런데 모르겠네. 이르는 대체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 어깨에 영수를 토닥이며 학장에게 보상을 요구하려다 무심코 뒤를 돌아보더니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야? 내가 겨우 이르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자신의 눈을 믿지 못했다. 이르의 예상치 못한 이름을 노려보았다. 이르 맹물려 40점 상승 중. 말도 안 돼. 맹어류가 어떻게 이르를 해?
계약한 날이 부화했다 쳐도 기껏해야 엘리트급 영수일 텐데 어떻게 이르를 한 거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현실을 믿지 못한 이선은 무린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학장님, 던전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요. 안 그러면 걔가 이루일 리 없잖아요. 그 지적에 무린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전치에는 던전 상태가 정상으로 떴다. 던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네. 나도 참 궁금하구나. 도대체 뭘 해서 1위를 차지했는지 점수로만 계산해보면 영수 40마리를 잡은 것과 같아. 그렇게 말했음에도 이선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분명 부정행위를 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점수가 저렇게 높을 순 없죠. 이때 담임 유명이 다가와 어깨를 다독였다. 이선아, 서두를 것 없다. 던전은 곧 종료될 테니까. 만약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점수 취소는 당연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거다. 유명은 이미 월요의 부정행위를 확신했다. 사소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으로 말했다. 유명 선생, 말은 가려서 해야지. 함부로 단정 짓지 말아요.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건 너무 성급한 것 같군요. 이게 부정행위가 아니면 뭔데?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겠지. 유명이 비아냥대며 맞받아쳤다. 둘의 싸움이 길어질 것 같자 무림이 인상을 쓰며 소리쳤다. 그만해. 더 이상 싸우지 마라. 월요가 밖으로 나오면 물어보면 알일이다. 던전 종료 시간. 맹월요가 밖으로 전송되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긴장한 듯 내 얼굴을 만졌다. 소희야, 나 너무 떨려. 꼴찌는 아니겠지? 꼴찌만 아니면 돼. 제발 꼴찌만 아니길. 그녀가 뒤를 돌아 순위표를 보자. 순간 멍해졌다. 순위표 상단. 맹월요 48점. 내가? 소희야, 우리 2회야. 에이, 전부 예상했던 결과라고. 난 신이 나서 윤발을 휘둘렀다. 당연한 결과지. 우리가 잡은 영수급을 보라고. 월요는 너무 기뻐서 눈가에 미소가 가득했다. 소희야, 너 정말 대단해. 다네 덕분이야. 헤헤, 다네 꼭 보상해줄게.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보상이라면 설마. 상상을 마치기도 전에 이선이 이를 갈며 다가왔다. 맹활여, 너 분명히 부정행위 했지. 고작 이런 멍청한 영수를 가지고 어떻게 1등을 할 수가 있어? 게다가 내 영수의 모습은 전에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표정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의 상식으로는 죽은 알에서 태어났으니 잘해봐야 RP급일 텐데 자신의 신급을 넘는 건 불가능했다. 도발을 마주하자 월요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그건 내 견문이 좁아서 그래. 본 적 없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내 영수는 내 영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니까. 너 따위가 함부로 말할 상대가 아냐. 옆에서 유명도 음침하게 입을 열었다. 월요야, 널 못 믿는 게 아니야. 다만 내 영수는 확실히 우리도 처음 보거든. 그럼 이렇게 하자. 던전에 한 번 더 들어가 봐. 이번에도 무사히 나온다면 부정행위가 아닌 걸로 인정해 줄게. 서소연이 즉각 분노했다. 유명, 너 지금 장난해? 차라리 다음 던전에 예일선을 보내지 그래? 월요와 영수는 방금 전투를 마쳤어. 그런데 지금 또 던전에 가라고? 이게 사지로 모는 거랑 뭐가 달라?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건 부정행위를 했다는 뜻이지. 유명이 어깨를 으쓱했다. 무릉이 마침내 나섰다. 그만해. 일선아, 내가 좀 심했구나. 월요가 부정행위를 했는지 내가 모를까봐. 던전 관리자로서 무릉은 데이터의 진실성을 가장 잘한다. 그는 엄중하게 선포했다. 맹월요의 성적은 유효하다. 어떤 부정행위도 없었다. 더 이상 예의 있는 사람.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무릉이 월요를 향해 돌아섰다.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월요야, 이번 1등 축하한다. 나를 따라오렴. 네, 원장님. 떠나기 전 나는 뒤를 돌아 이일선을 향해 외롱을 날렸다. 그녀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올 듯 했고 거의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원장실 내부. 원장님,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허허, 그럴 것까지야. 난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단다. 무릉이 말하며 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월요야, 이게 내 영수니? 네, 원장님. 이름은 소유예요. 무릉은 한참을 관찰하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월요야, 웃기게 들리겠지만 내가 본 영수만 해도 1000마리는 안 돼도 800마리는 넘는단다. 하지만 내 영수 같은 건 처음 봐. 이 녀석의 정체가 뭐냐? 월요는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소연은 어린 용족이에요. 용족이라고? 월요야?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지? 용족 생물이라니. 이 넓은 한국 전역에서도
단 한 마리도 본 적이 없단다. 이런 등급의 영수가 어떻게 죽은 나라서 나올 수 있겠니? 에휴, 어뢰야. 농담이 좀 지나치구나. 무릉은 스글스글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분명히 믿지 않은 눈치였다. 그저 원료가 충격을 너무 받아서 환각을 본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1등 보상을 꺼냈다. 자, 이게 1등 보상이다. 백초고, 청화액제, 경영과실, 방어 부적이란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소혜야, 이것 봐. 우리가 받은 보상이야. 멋지지? 원료는 기쁘게 보상을 받았다. 나는 과실을 보며 침을 흘리고 있었다. 무릉의 등 뒤에서 갑자기 거대한 앙금색 물체가 나타났다. 신급 혈통의 혈렛이 놓았다. 온몸에서 대전의 힘을 뿜어내고 있었다. 원장님, 이건 신급 영수인가요? 혈렛 신호? 원료가 나지막이 소리쳤다. 허허, 혈렛 신호가 맞단다. 겨우 중신수 단계에 도달했지. 무릉은 고개를 저으면서도 눈가에 실망감을 살짝 비쳤다. 그는 소개했다. 이름은 천살이라고 지었지. 이 녀석이 낯가림이 심해서 원장실에만 머물게 한단다. 갑자기 천살이 나를 향해 노르렁거렸다. 눈에는 적개심이 가득했다. 수어 통달 능력이 있는 나는 순식간에 그 말을 알아들었다. 꼬맹아, 왜 좀 맞아야겠냐? 나는 나른하게 눈을 떴다. 고작 급도 안 되는 새끼 호랑이가 어디 감히 이용님 앞에서 가불어? 나는 허공으로 확 솟구치더니 목 깊은 곳에서 포효를 내뱉었다. 조룡의 레압이 폭발했다. 콱! 방금 전까지 거만하던 천살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순식간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엎드린 채 벌벌 떨기 시작했다. 계약자인 무릉도 외압감에 숨이 막혔고 안색이 창백해졌다. 이건 무릉의 상태가 심상치 않자. 원료가 서둘러 달을 안아내렸다. 그만해, 수혜야. 나는 외압을 거두었다. 원료가 미안한 듯 해명했다. 죄송해요. 원장님, 소요가 너무 장난이 심했죠.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아니란다. 무릉은 내면의 공포를 억지로 억눌렀다. 그럼 전 기숙사로 가볼게요. 그래, 가보렴. 원료가 나를 데리고 나가서야. 무릉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땀을 흘리며 겁먹은 천사를 쳐다봤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원료가 나에게 물었다. 소혜야, 아까 원장님 신수가 시비 건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발로 이리저리 몸짓을 해보였다. 원료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웃었다. 역시 우리 소요가 최고야. 하지만 다음부턴 그러지 마. 원장님 용수잖아. 다치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져. 기숙사에 도착하자. 단짝 친구 흔연이 원료를 껴안았다. 원료야, 오늘 정말 대단했어. 이일성쿨을 납작하게 해줬잖아. 진작에 꼴 보기 싫었거든. 겨우 신급 영수 하나 계약했다고.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헤헤, 다 소유 덕분이야. 흔연히 나를 쳐다봤다.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진짜 귀엽다. 나도 한번 안아봐도 돼? 나는 도도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상대도 미녀라는 점을 고려해 못 이기는 척 허락하려 했다. 그런데 원유가 내 머리를 콩 때렸다. 정말 못 말리는 새꼴용이라니까. 그래도 오늘 큰 공을 세웠으니 내가 직접 목욕시켜줄게. 푹 쉬게 해줄 테니 가자.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목욕? 행복이 이렇게 갑자기? 5분 후 링어류는 나를 안고 욕실로 들어갔다. 따뜻한 수증기 속에서 나는 정신없이 씻겨졌다. 이봐, 잠시만.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아유, 수혜야. 가만히 좀 있어봐. 아유, 정말. 물이 나한테 다 튀었잖아. 1시간 뒤 나는 목욕을 마치고 나왔다. 흔여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맹원효가 갑자기 이마를 탁 쳤다. 어머, 어쩌지? 영수가 잘 집을 안 샀네. 그녀는 얼굴이 빨개진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수혜야, 일단 오늘 밤은 나랑 같이 자자. 내일 가서 내 보금자리 사줄게. 난 너무 놀라 펄쩍 뛸 뻔했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가 나를 품에 꽉 안았지. 다음 날 우린 일찍 바에 도착했어. 가는 길에 난 대장다운 통모로 신랑의 먹야수를 단숨에 길들였어. 부하인 내가 가슴을 펴고 장담했지. 이제부터는 이 형님이 지켜줄게. 먹야수의 눈엔 존경이 가득했어. 교실 안, 시사 후인 선생님이 푸른 수정구슬을 꺼냈어. 자 여러분, 지난 던전 훈련을 통해 각자 자신의 영수와 어느 정도 친해졌겠지. 오늘은 테스트를 해볼 거야. 견습 어수사까지 영역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이야. 수정구슬의 영역 수치가 100이 되면 여러분은 자격을 갖추게 된단다. 바로 견습 어수사가 될 자격이지. 예, 선생님, 반전체가 의욕에 불탔어.
영역은 어수사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이야. 테스트가 차례대로 시작됐어. 한 남학생이 앞으로 나갔고 수정구슬이 희미하게 빛나더니 영역 수치 37. 하하, 실망할 것 없단다. 어수사의 길은 원래 멀고도 험난해. 힘내렴, 선생님은 널 믿는단다. 나중에 꼭 훌륭한 어수사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시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세 반 대부분이 측정을 마쳤어. 신라니 67점으로 현재 최고점이었지. 마지막으로 렁웨어만 남았어. 아래에선 수근거리기 시작했어. 나들었는데 일반 리슈안이 5분 전에 이미 견습 어수사가 됐대. 맞아. 지금 시작의 숲으로 가고 있대. 마지막 시련을 치르러 말이야. 이게 천재와 일반인의 차이인가? 내 영역은 고작 17인데 괜찮아. 밑바닥 깔아줄 사람이 있잖아. 그 남자는 비웃으며 외야오를 봤어. 신란이 발끈하며 반박했어. 사람 무시하지 마. 외야오는 분명 견습 어수사가 됐을 거야. 견습 어수사가 된다고? 농담하지 마. 걔가 어떻게 그러겠어? 봐. 그 남자의 비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강단에서 눈부신 백색 광채가 터져나왔어. 사람들이 간신히 눈을 뜨자 모두가 얼어붙고 말았지. 영역 수치 100. 세상에.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영역 수치가 100이라니. 걔가 견습 어수사가 된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견습이 된 거지? 미이슈아는 천재니까 당연하지만 쟤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너무야 오는 이에 희죽 웃었어. 흐흐, 예상했던 결과야. 지난 던전에서의 전투 때 떼버프가 엄청났으니까 시 선생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 축하한다. 왜요? 이제 넌 견습 어수사란다. 하지만 최종 시련을 통과해야 해. 알겠습니다. 그 후 시 선생님은 우리 데리고 시작의 숲으로 갔어. 가는 길에 웨아오가 용족이라 말했지만 선생님은 그저 농담인 줄만 알고 전혀 믿지 않으셨지. 수업 외곽에 도착하자 각 학교 엘리트 50여 명이 모여 있었어. 참고로 이들은 다른 학원 사람들이야. 그들도 견습 어수사 자격을 얻었기에 여기에 오게 된 거지. 월요. 시작의 숲에 들어가며 모든 걸 조심해야 해. 반드시 숲의 외곽에서만 활동하고 절대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마. 알겠다며 막 들어가려는데 일선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어. 맹월요. 내가 여기 올 줄은 몰랐네. 월요가 담담하게 대꾸했지. 너도 오는데? 난 왜 못 오겠어? 난 이 여자를 쏘아봤어. 감히 우리 월요를 괴롭히다니 조만간 가만두지 않겠어. 이때 철룡 학원 사람들도 비아냥거렸어. 와. 정말 뜻밖인걸? 너희 구조 학원에서 견습 어수사가 2명이나 나오다니 시련을 완수하지도 못하고 숲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 아냐? 내가 봉황 혈통과 계약한 학생이지? 금방 죽지 않길 바란다. 내 영수를 한번 보고 싶거든. 이일선이 맞받아쳤어. 너희 앞가림이나 잘하시지. 상대방은 다시 원료를 비웃었어. 이런 어중리떠중이가 여기서 망신을 다 시키네. 난 당장이라도 외압감을 뿜어내려 했어. 월요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지. 괜찮아 소혜야. 지금은 그냥 떠들게 둬. 며칠 뒤에 제대로 갚아주면 돼. 숲에 들어간 뒤 월요가 목록을 펼쳤어. 한번 볼까? 삼색 사슴의 뿔, 엘리트 영수의 혈액, 암야늑대의 이빨, 암야늑대의 해, 명시다. 이것들을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겠어. 좋아 소혜야. 우리 같이 힘내자. 난 발톱을 휘두르며 피가 끓어올랐어. 곡 초등포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 눈이 빨개져서 송곳니를 드러냈지. 저건 초등포야. 난 입을 크게 벌려 태구의 용염을 뿜어냈어. 컥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 토끼는 비명도 못 지르고 제가 되어버렸지. 초등포 쳤지. 경험치 7 획득. 나쁘지 않네. 작은 토끼 한 마리가 경험치 7이라니. 랭어류는 완전히 넋이 나갔어. 와소야. 언제 볼을 뽑는 걸 배웠어? 외력이 정말 공포스럽다. 레벨업을 하고 나서 이 기술을 얻었다는 거지?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 헤헤, 이 기술만 있으면 시작의 숲을 휩쓸 수 있겠어. 기쁨도 잠시. 강한 흉수의 기운이 우릴 겨냥했어. 검은 진흙 덩어리가 날아왔지. 난 빠르게 반응해. 공중으로 날아올라 피했어. 아래를 내려다보니 멀지 않은 곳에 갈색 거북이가 있었어. 거북이가 기습을 하다니 맹어료가 급히 소리쳤어. 소여 조심해. 이건 후갑 거북이야. 등껍질의 무늬를 보니 최소 10레벨은 되겠어. 방어력이 매우 높으니까 최대한 머리를 노려 공격해. 난 고개를 끄덕였어. 속으로 생각했지. 10레벨이라면 좋은 아이템을 주겠지? 나중에 고기를 먹기 위해 태고의 용염은 안 쓰기로 했어. 제가 되면 안 되니까.
후갑 거북이가 또 진흙을 썼어. 속도는 아주 느렸지. 난 공략 틈을 타서 아래로 급강하했어. 머리를 향해 발을 휘둘렀지. 용의 발톱 가르기. 녀석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머리를 쑥 집어넣었어. 내 발톱은 허공을 갈랐지. 머리를 숨겼다 이거지? 어디 등껍질이 안 깨지나 보자. 힘을 한껏 모아 절대 관통 특성을 발동했어. 방어 관통 기술 앞에서는 자랑하던 등껍질도 종이장일 뿐이야. 콰직펑 발톱이 내려붙이자 후갑 거북이의 등껍질이 터져나갔어. 방어력 100, 생명력 45. 와소야, 정말 잘했어. 원효가 신나서 외쳤어. 등껍질이 사라지자 다음 일격으로 등을 찢어버렸어. 피가 솟구쳐 나왔지. 후갑 거북이 산화. 후갑 거북이 저지 경험치 35 획득. 난 입술을 핥았어. 경험치 35점 획득. 거북이 고기는 안 먹어봤는데 오늘이 기회네. 상태천을 확인했어. 레벨 5. 경험치 60분의 45. 업그레이드가 머지않았어. 맹활의 글이 흥분으로 반짝였어. 와, 소유야. 공격력이 정말 대단해. 후갑 거북이 등껍질까지 부수다니. 그녀는 남은 등껍질을 수집했어. 이건 돈이 되거든. 여 거북이 고기를 가열기에 넣었지. 고기 향이 금세 사방으로 퍼졌어. 난 계속 경계했어. 이 냄새는 분명 다른 흉수를 부를 거야. 찾으러 갈 필요 없겠네? 아니다 다를까. 염중 호저가 숲풀 속에서 튀어나왔어. 몸집이 거대하고 등에는 불타는 붉은 갈기가 가득했지. 헤헤. 또 먹잇감이 왔네. 난 발톱을 휘두르며 맞섰어. 호저가 화염 에너지를 모아 돌진했지. 콱! 비늘 방어 발동. 데미지 1부를 반사했어. 염종 호저 생명력 25. 아군 생명력 5. 이 돼지 방어력이 아까 거북이보다 좋네. 녀석이 몸을 떨자 등에 불꽃 가시가 유도탄처럼 내게 날아와서 원효가 외쳤지. 소유 조심해. 이건 염중 호저의 기술이야. 잘못 맞으면 화상 효과를 입을 수 있어. 대책이 떠올랐어. 피하기 힘들다면 전부 부숴버리면 되지. 난 입을 크게 벌려 강력한 용염을 내뿜었어. 순식간에 호저의 가시가 전부 제가 됐지. 갑옷이 사라지다. 난 바로 파고들어 용의 발톱으로 순식간에 등을 찢었어. 기술로 출혈 효과가 발생했지. 호저의 생명력이 빠르게 깎였어. 잠시 후 완전히 쓰러졌지. 염종 호저 사망. 염종 호저 처치 경험치 29 획득. 6레벨 달성 골드 특성 뽑기권 획득. 뽑기 시작. 난 기대에 찼어. 골드 특성 획득을 축하합니다. 통찰의 문. 영수와 아이템 정보를 확인. 이거 정말 사기 기술인데? 나 고기를 먹으려는데 주위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 아니 고기 한정 먹기가 이렇게 힘든 거야? 소유야 조심해. 또 다른 흉수가 왔어. 원효가 소리쳤어. 난 고기를 문제 호저 시체와 주변을 가리켰어. 원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었지. 하하 좋아. 여기는 나한테 맡겨. 그녀는 음식을 지키고 난 침입자를 처리하기로 했어. 통찰의 문을 켰어. 주변 흉수 정보가 환히 보였지. 독립엠 8레벨 공격력, 12 기술 독액 분사. 난 빠르게 움직였어. 독립엠이 보라색 독액을 뿜었지. 날개로 쳐내고 곧장 돌진해서 두 동강 냈다. 독사 처치, 경험치 8 획득, 뱀 어금니 획득. 다른 괴수들을 웨어에게 돌진하는 걸 보고 곧장 드래곤 브렛으로 휩쓸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10레벨도 안 되는 잔무리는 못 버틴다. 태구의 요염에 순식간에 제가 됐다. 이번 공격 한 번으로 경험치 30이 바로 들어왔다. 남은 괴수들은 겁먹고 혼비백산해서 깊숙이 도망쳤다. 발톱의 모든 피를 털어냈다. 이제 좀 조용하겠네. 샤오야오. 고기 다 익었어. 얼른 와서 먹어. 웨아오가 손짓하며 불렀다. 날아가서 정신없이 먹어치웠다. 후갑 거북 고기 섭취. 방어력 2 증가. 연중 멧돼지 고기 섭취. 공격력 3 증가. 스킬 포인트 1 획득. 화염 피해 1 증가. 멧돼지 형님 최고네. 스킬 포인트까지 나오다니. 노무야오가 사체를 정리하다가 마석이 안 나와서 아쉬워했다. 마석이 없네. 샤오야. 여기서 하룻밤 쉬어가자. 밤이 되면 암야 늑대가 나타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짐 정리를 도와줬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녀는 작은 텐트를 치며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짐승 피 냄새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암야 늑대들이 분명 냄새를 맡을 거야. 10마리 넘게 몰려오면 정말 골치 아파질 텐데. 게다가 암야 늑대왕까지 있으면 그건 정의의 등급 괴수거든. 그녀의 얼굴로 나라가 부비부비했다. 걱정 마. 웨아오야. 늑대왕이든 뭐든 오기만 해봐. 전부 고깃덩어리로 만들 테니 웨아오 힘내. 오늘 밤은 너만 믿을게. 웨아오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순간 투지가 불타올랐다. 아냐 늑대들 어딨냐? 빨리 나와라. 날이 끝나기 무섭게 날카로운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다. 웨어가 말했다. 샤오야오, 놈들이 왔어. 샤오야오. 늑대왕은 다른 늑대와 달라. 덩치가 훨씬 크고 머리에 달 모형 문양이 있어. 저놈만 처치하면 다른 늑대들은 뿔뿔이 도망칠 거야. 나는 작은 머리를 끄덕였다. 알았어. 우두머리부터 잡으라는 거지. 아냐 늑대왕이 숲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뒤에는 사나운 늑대 20마리가 따르고 있었다. 늑대왕의 검은 털은 밤색과 하나가 되었고 푸른 불꽃이 타오르는 눈동자와 머리 위에 손바닥만 한 달 모형 인정하니 정의의 등급 괴수의 위엄을 보여주었다. 이게 바로 아냐 늑대왕인가? 몸을 노려보며 통찰의 눈을 발동했다. 이름 아냐 늑대왕 레벨 15 정의 등급 생명력 100 공격 48 방어 39 속도 41 스킬 애냐의 발톱 달의 축복 늑대의 무리 소화 나도 모르게 좀 놀랐다. 15레벨 정예라니 능력치가 확실히 이전 놈들보다 높네. 하지만 녀석을 잡으면 보상도 훨씬 두둑하겠지. 나는 달걀을 퍼덕이며 늑대의 무리 앞으로 날아갔다. 맹어류는 능숙하게 에너지 보호막을 펼쳐 온몸을 감쌌다. 이건 어수사의 야외 전투 기본 정비다. 그녀가 안전해야만 나도 거침없이 적을 찢어버릴 수 있다. 늑대와의 명령에 맞춰 울음소리가 터지자 아냐 늑대 여러 마리가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마침 잘 됐군. 이 새끼 늑대들부터 처리해주지. 나는 아냐 늑대 한 마리를 향해 급강화했다. 녀석의 속도는 빠르지만 나를 잡기엔 아직 한참 멀었다. 나는 순식간에 뒤로 돌아가 마력을 쓰는 기술 대신 일반 발톱 공격으로 등짝을 찢어버렸다. 생명력 50. 보아하니 이 잡개들은 레벨이 높지 않군. 유일하게 골치 아픈 건 저 늑대왕이다. 나는 딸피가 된 새끼 늑대를 쳐 죽이고 늑대왕에게 달려들었다. 아냐 늑대 처치 경험치 8획득. 새끼 늑대 몇 마리가 나를 끌어내리려 점프했다. 나는 아예 태고의 우명을 뽑아 앞을 가로막는 것들을 싹 쓸어버렸다. 내 실력을 확인하자 늑대 무리는 겁을 먹고 물러나기 시작했다. 늑대왕만이 높이 뛰어올라 차가운 빛을 띤 발톱을 휘둘러 찍어 눌렀다. 나는 본능적으로 피했지만 피부가 살짝 긁히고 말았다. 생명의 상처. 다행히 조룡의 혈통이라 회복력이 엄청났다. 몇 초 만에 상처가 말끔히 나았다. 늑대왕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순식간에 내 뒤로 나타났다. 다시 발톱을 휘두른다. 솔레야, 조심해. 얘 뒤에 있어. 원료가 급히 외쳤다. 나는 확 몸을 돌려 발톱 끝에 힘을 모아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콱! 용의 발톱과 늑대의 발톱이 충돌했다. 충격파에 주변 늑대들이 날아갔다. 나는 서서히 힘을 더해 녀석을 조금씩 압박했다. 일개 늑대다우가 감히 나랑 힘겨루기를? 나는 힘을 빡 주었고 아냐 늑대왕은 34m나 날아갔다. 아냐 늑대왕 생명력 3. 녀석은 포기하지 않고 오른발에 검은 에너지를 모았다. 보아하니 이 녀석 기술을 쓰려는 모양이군. 그렇다면 정면승부로 끝을 내자고. 나 역시 힘을 오른발에 가득 실어 녀석의 전상을 향해 돌진했다. 콱! 충돌! 불꽃이 튀며 밤하늘을 밝혔다. 수십 초간 대치하다가 늑대왕을 다시 나무 쪽으로 밀어붙였다. 아냐 늑대왕 생명력 15. 나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지만 순식간에 회복했다. 생명력 10. 그 다음 즉시 10. 소야, 잘해더. 보호막 뒤에서 원료가 외쳤다. 바로 그때 늑대왕 이마에 달 문양이 빛나더니 상처가 빠르게 낫기 시작했다. 생명력 3, 4. 달을 한번 쳐다봤다. 이 녀석 달빛을 흡수하고 있잖아? 소야, 저놈이 달빛 에너지를 흡수해. 회복하게 두면 안 돼. 나는 용념을 모아 뿜어냈다. 교활한 늑대왕은 부하를 소환해 방패로 삼았다. 불길이 휩쓸고 지나가자 새끼 늑대 몇 마리가 제가 되었다. 그 틈에 늑대왕은 풀피로 회복했다. 녀석은 하늘을 보며 포효하더니 부하들을 더 불러 모으려 했다. 내가 기회를 줄 리 없지. 태구의 요명을 연달아 뿜어 녀석의 퇴로를 전부 차단했다. 뜨거운 불의 장벽이 만들어졌다. 이제 어디 한번 도망쳐 보시지. 나는 녀석의 뒤로 순간 이동해 온 힘을 실어 일격을 날렸다. 절대 관통, 방어력을 무시해버렸다. 생명력 70, 늑대왕의 피가 순식간에 바닥났다.
괴로워하며 울부짖는다. 일부러 용염을 더 쓰지 않았다. 제가 되어버리면 퀘스트 완료를 못 하니까. 아직도 안 죽었어? 다시 한번 받아봐라. 설마 이것까지 버티진 못하겠지. 늑대왕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죽음을 직감한 녀석은 미친 듯이 페이크를 쓰더니 보호막 뒤에 냉화류에게 달려들었다. 감히 우리 원료를 건드려?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군.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보호막에 부딪히기 직전 내가 쫓아가 일격을 가해 녀석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암야 늑대왕 사막 경험치 69획득 레벨 7 달성 뽑기 기후의 1호 획득 또 레벨업이네. 뽑기 시작 축하합니다. 골드 특성 획득 전력 박탈 30% 확률로 상대 기술 연구 탈취 좀 의외인걸. 기술을 뺏을 수 있다니 이 골드 특성 띠 재미있겠는데? 상태창은 확인했다. 레벨 7 생명력 130 방어력 30 공격력 31 능력치 상승이 엄청나다. 나는 땅에 내려앉아 냉화류를 쳐다봤다. 피비린내 나는 광경을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눈살만 살짝 찌푸릴 뿐이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해. 참, 늑대왕이 마석을 드롭했는지 보자. 패연한 모습에 나도 안심하고 핏물 속에서 같이 찾기 시작했다. 곧 붉은색 돌 하나가 눈에 띄었다. 찾았다. 원료가 기쁘게 마석을 집어들었다. 여 능숙하게 늑대왕의 이빨과 피를 챙겼다. 퀘스트 리스트 중 단숨에 새 항목을 완료했다. 헤헤, 수호야, 너 정말 최고야. 엘리트급 암야 늑대왕도 너한테는 상대가 안 되는구나. 나는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들었다. 이제 겨우 첫날이다. 아직 이틀이나 남았으니 어쩌면 2차 지발까지 바로 할지도 모른다. 전투가 끝나고 원효는 고생한 나를 위해 늑대왕 고기로 스테이크를 해줬다. 고소한 냄새에 침이 꼴깍 넘어갔다. 드디어 배를 채울 시간이다. 수야, 배고프지? 나는 스테이크를 받아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암야 늑대왕 고기 섭취, 공격력 7, 속도 8, 스킬 포인트 1, 진화 포인트 1, 암야의 발톱 기술 획득. 살펴보니 암야의 발톱은 2단계의 발톱 기술로 밤의 공격력이 증가했다. 비록 늑대왕의 기술이지만 내용의 발톱으로도 쓸만하겠다. 날이 박자 월요는 나를 안고 잠깐 졸더니 마지막 나는 두 가지를 찾으러 나섰다. 삼색 사슴 뿔고 응시다다. 삼색 사슴은 성격이 온순하지만 무척 예민하다. 그 뿔에는 기이한 에너지가 있어. 흉폭한 짐승들이 호시탐탐 노린다. 반나절을 헤맨 끝에 드디어 연못가에서 흔적을 찾았다. 월요는 얼른 나를 품에 안고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쉿, 소야.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삼색 사슴은 정말 예민해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바로 도망가거든. 겨우 찾아냈는데 절대 놓치면 안 돼. 숨을 죽이고 막 움직이려던 그때 반대편에서도 이 사슴을 노리는 자들이 보였다. 월요도 눈치를 채고 신신당부했다. 소야, 부탁할게. 가능하다면 말이야. 사슴 뿔만 챙기려는 거야. 목숨까지 뺏지 마. 정 안 되겠다면 내 방식대로 하자. 난 용 발톱으로 가리켰어. 저기 철룡 아카데미 놈들이 숨어있어. 주동이랑 송홍재 그 멍청이들. 월요를 완전히 우습게 보더군. 주동의 명령이 떨어지자 화영호와 화능부가 즉시 공격했어. 삼색 사슴은 놀라 달아나다 화능부의 음파에 기절해버렸지. 성공이라며 송홍재가 기뻐했어. 그때 월요가 나지막이 외쳤어. 바로 지금이야. 난 곧장 튀어나갔지. 주동은 그걸 보고도 겁내기는커녕 비웃으며 비아냥거렸어. 하하하. 어부지리를 노리다니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당장 그 쓰레기 영수 데리고 꺼져. 그럼 없던 일로 해주지. 안 그러면 내 화요모가 가만히 안 있을걸? 화요모가 이빨을 드러내며 다가왔어. 난 통찰의 눈으로 놈들을 훑었지. 레벨이 10도 안 되는 쓰레기들. 이 실력으로 내 앞에서 까불다니. 난 하늘 높이 날아올라 조령의 외압을 전부 쏟아냈어. 공포스러운 압력이 순식간에 덮치자 화영호와 화능부는 그대로 바닥을 처박혔어.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 몸들도 어깨에 바위가 얹은 듯 숨을 헐떡이며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겨우 하찮은 영수일 뿐인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놈들이 꼼짝 못하는 사이 월요가 재빨리 풀을 챙겼어. 소야, 삼색 사슴 뿔 얻었어. 가자. 난 외압을 거두고 월요와 함께 신속히 철수했어. 주동 일에는 뒤에서 욕만 해댔지.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월요가 날 껴안고 뽀뽀했어. 헤헤. 이제 삼색 사슴 뿔은 얻었고 응신초만 찾으면 돼. 소희야, 내 조룡 혈통은 정말 대단해.
난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 곧 숲풀 근처에서 음식초를 찾았지. 휴, 드디어 찾았다. 이제 임무는 다 끝났네. 월요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나는 하루 동안은 우리 소여 레벨업이나 시켜주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난 당연히 대찬성이었지. 그런데 움직이려던 찰나 멀리서 천지를 올리는 포효가 들렸어. 숲 외곽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지. 그 순간 내 몸속 혈통이 미세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어. 같은 종족인가 봐. 수야, 어때? 우리 가볼까? 월요가 내 의사를 물었어. 난 소리가 단 곳을 가리켰지. 좋아. 우리 서로 말대로 하자. 어디 한번 가보자. 근데 소리가 워낙 커서 다른 팀들도 다 들었을 거야. 조심해서 가야 해. 안으로 들어갈수록 분위기가 기묘해지더니 주변이 얼어붙기 시작했어. 마침내 도착한 얼음의 땅. 모든 것이 꽁꽁 얼어 있었지. 그때 20m 길이의 현빈규가 동굴에서 천천히 기어나왔어. 푸른 빛이 도는 검은 비늘에 머리에 너른 용볼이 돋아 있었어. 저건 현빈규잖아. 뉘에어가 비명을 질렀다. 뱀이 진화한 거라고 설명했지. 기운이 아주 강력해. 난 녀석을 쳐다봤어. 녀석의 몸속에서 느껴져. 희미한 용족의 혈통이 말이야. 게다가 동굴 안에 미약한 기척이 더 느껴졌어. 그때 주변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들렸지. 천룡과 창난 학원 사람들, 리시안도 포함해서 울음소리에 이 근처로 올라왔어. 모두가 놀라고 있을 때 들풍은 2마리가 날아왔어. 이 흉수는 원래 뱀을 잡아먹지. 바로 현빈규의 천적이야. 현빈규 2마리가 한꺼번에 있다니 큰일 난 것 같네. 샤웨어,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뉘에어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 둘 다 지쳤을 때 우리가 끼어들어서 가로채자. 난 동굴 안에 이상함을 감지했어. 앞발로 크게 휘두르며 알렸지. 뉘에어는 눈치가 빨라. 바로 알아차렸어. 샤웨어, 동굴 안에 새끼 현빈교들이 있다는 거야. 난 무거운 숨을 내뱉었어. 현빈교의 몸속에는 아주 희미한 용족의 피가 흐르고 있어. 조용히 내가 이 후손들이 죽는 걸 지켜만 볼 순 없지. 뉘에어가 내 마음을 읽었는지 살짝 미소 지었어. 걱정 마, 샤웨어.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기회를 봐서 도와주자. 난 고개를 끄덕였어. 역시 내 주인이 날 잘 아네. 그와 동시에 반대편에 숨어있던 설러텐 일행도 동굴을 노리고 있었어. 겨우 알몇 개잖아? 얼마 안 할 텐데. 한 뚱뚱한 녀석이 비아냥거렸지. 설러텐이 녀석의 머리를 쥐어박았어. 내가 뭐 알아? 현빈교의 알을 내다 팔면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 100만 달러는 줬게 될 거야. 사람들의 눈이 순식간에 뒤집혔어. 뚫어지게 쳐다봤지. 전장 하늘을 질풍은 한 마리가 먼저 공격했어. 길게 올더니 빠르게 하강했지. 현빈규가 얼음 가시를 뿜어내지만 회전하는 질풍응에게 모두 튕겨나갔어. 그때 다른 질풍응이 틈을 노려 세차게 쪼아버렸지. 현빈규의 등 비늘을 말이야. 현빈규가 아픈 듯 보효했어. 혀를 거칠게 휘두르며 얼음 가시를 섰어. 질풍응이 발톱과 공중에서 충돌했지. 하지만 매는 원래 용의 천적이야. 2마리의 호흡이 척척 맞았어. 번갈아 가며 현빈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 현빈규가 밀리는 걸 보자 욕심 많은 학생들의 설러텐을 무시하고 바로 튀어나갔어. 멍청한 녀석들. 설러텐이 욕을 퍼부었지. 그 다음 순간 현빈규의 얼음 힘이 폭발했어. 순식간에 주변을 얼려버렸지. 느린 학생 둘은 비명도 못 지르고 그대로 얼음 동상이 됐어. 숨어있던 사람들은 식은땀을 흘렸지.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어.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현빈규는 입구를 필사적으로 지켰어.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지. 그걸 본 설러텐이 몰래 옆으로 돌아서 동굴로 기어들어갔어. 옆에 있던 리시안이 콧방귀를 뀌었지. 멍청한 놈들, 죽으려고 환장했군. 왜? 너도 죽으러 가고 싶어? 내가 죽어버리면 한 달 뒤에 대기는 무효가 되는 거야. 리에어는 무시하고 나랑구 동굴로 몰래 들어갔어. 차가운 동굴 바닥에는 죽어가는 엉컥 현빈교 한 마리가 알 6개를 지키고 있었어. 설레텐 일행이 들이닥쳐 죽어가는 거대한 괴물을 보고는 겁내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어. 이 녀석은 내가 맡아. 설러텐이 영수들에게 공격을 명령했어. 본인은 알을 훔치려 했지. 손에 넣었으니 퇴각한다. 리에아오가 입구를 막아섰어. 거기서 이 도둑놈들아, 저 우퉁의 안색이 나빠졌어. 또 뭐냐며 설러텐이 소리쳤지. 상관 말고 당장 꺼져. 대치하는 틈을 타. 난 몰래 앙컵 앞에 다가갔어. 녀석의 절망적인 눈을 보며 난 한숨을 내쉬었지. 어쩌겠어. 내가 조상인걸. 난 발톱을 깨물어
조롱의 진열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 피가 몸속에 들어가자 현빈교의 상처가 눈에 띄게 빠르게 아물기 시작했어. 비늘이 순식간에 다시 돋아났고 얼음 기운이 파도처럼 휘몰아쳤지. 불과 몇 초 만에 죽음의 문턱에서 전성기로 돌아왔어. 녀석은 놀라며 내게 고개를 숙였어. 영수가 복종하는 최고의 여였지. 고맙습니다. 선배님, 이 큰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난 대충 발을 흔들며 예의 차릴 건 없다고 대답했어. 내 주인이 시킨 일이니까 가서 죗값을 치르게 해줘. 입구에 있는 저 소녀는 절대 다치게 하지 마. 녀석의 차가운 눈동자가 번득였어. 알겠습니다. 입구에서 한 학생이 짜증내며 말했지. 설러텐,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여자랑 무슨 말을 섞어? 가서 찢어버려. 녀석이 움직이려던 그 순간 거대한 입이 위에서 덮쳤어. 녀석을 통째로 삼켜버렸지. 설러텐 일행은 소스라치게 놀랐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현빈교는 죽은 거 아니었어? 어떻게 살아난 거지? 공포에 질린 채 영수들에게 공격을 명령했어. 하지만 현빈교가 꼬리를 휘두르자 모든 영수가 멀리 날아가 버렸지. 한 학생이 겁에 질려 알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밖에 있던 질풍응에게 그대로 낚여 채어갔어. 상황이 불리해지자 설러텐은 돈은 포기하고 알을 내던졌지. 나는 영수들과 함께 숲 밖으로 헛겁지겁 도망쳤어. 불과 몇 분 만에 덩굴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 샤웨어, 너 진짜 대단하다. 대체 무슨 방법을 쓴 거야? 현빈교가 다시 살아나다니 위에어가 흥분하며 달려왔어. 난 당당하게 허리를 폈지. 이게 바로 조룡의 힘이야. 난 남편을 구하러 가라고 지시했어. 밖에서는 수것이 위기에 몰려 있었지. 생사가 달린 순간 강해진 암컷이 포효하며 나타났어. 매서운 얼음 기운이 기세등등하던 질풍응들을 완전히 제압해버렸지. 암컷 현민교가 보여준 실력은 전성기 때보다 훨씬 강력했어. 차가운 기운에 질풍응들이 놀렸고 그중 한 마리가 꼬리에 맞아 큰 부상을 입고 말았지. 나는 한 마리가 포기하지 않자 내가 동굴 밖으로 나가 천지를 울리는 포효를 내질렀어. 그 외압감에 의지가 꺾였지. 질풍응은 겁에 질려 짝을 데리고 불이 나게 도망치듯 떠났어. 위험이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컷 현빈교는 숨이 턱 끝까지 찼네요. 암컷이 필사적으로 한 끼를 뿜어 치료하려 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몸짓으로 맨 앞으로 다가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제발 그를 구해주십시오. 제 내단이라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날이 끝나기 무섭게 정말 내다들 거대려 합니다. 맹어류는 참아 보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말합니다. 수혜야, 얘가 너무 불쌍해. 제발 좀 도와줘. 류가 저렇게까지 말한다면야. 난 어쩔 수 없다는 듯 앞발을 내저으며 죽어가는 현빈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용의 피 한 방울을 떨어뜨렸죠. 기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용의 피가 몸에 들어가자 박살났던 몸의 절반이 눈에 띄는 속도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맹머류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와, 순식간에 회복됐어. 수희야, 내 피 한 방울이 이렇게 대단하다니. 난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순수한 조룡의 혈맥이니까요. 몇 분 뒤 수컷 현빈교는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실력까지 단숨에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두 현빈교는 감격하며 면신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난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두 마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내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선배님, 저희와 함께 동굴로 가시지요. 선배님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선배님께는 그리 대단치 않을 수 있으나 반려분께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좋아. 그럼 안으로 가보자. 난 오루 곁으로 날아가 그들의 뜻을 몸짓으로 전했습니다. 그래? 응. 그럼 좋아. 우리는 동굴 깊은 곳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현빈교가 얼음 벽을 들이받자 뒤쪽에 넓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맹어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안에 이런 공간이 또 있다니. 이건 함철광이잖아. 함철광이 이렇게나 많다니. 최고급 갑옷을 만들 수 있겠어. 어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희야, 함철광이 정말 많아. 이제 내 갑옷 걱정은 없겠다. 그녀는 서둘러 채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컷이 푸른 빛이 흐르는 용액과 투명한 영초 한 포기를 물어왔습니다. 그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월요가 비명을 지르며
내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현빈용 연초, 이런 희귀한 영초가 여기 있다니. 그녀는 기뻐하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빙속성 영수의 성장의 필수 재료야. 화상 치료에도 탁월하고 무기의 빙결 속성도 부여할 수 있어. 난 두 현빈교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 영초가 그렇게 귀한 것이었다니 정말 이걸 내게 주려는 것이냐? 네, 선배님, 부디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진화를 위해선 이게 필요하지 않나? 선배님의 피 한 방울 덕분에 더 이상 이 영초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어. 잘 받을게. 나는 약초를 건네받아 월요에게 주었다. 소혜야, 이게 무슨 뜻이야? 설마 내 말은 현빈용 현초를 나에게 준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월요는 미안해하면서도 감사히 그것을 챙겼다. 좋아. 그럼 사양 안고 받을게. 너도 고마워. 와. 이번엔 수확이 정말 큰걸. 흥분이 제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차, 큰일이야. 정말 큰일. 3일 기한이 다 됐어. 수혜야, 너무 멀리 와버렸어. 지금 당장 서둘러 가도 분명히 늦을 거야. 어쩌지? 어떡하면 좋아? 나도 마음이 급해졌다. 보상 챙기는데 정신 팔려서 수련 시간을 잊고 있었다. 웅교가 전음으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선배님과 동료분을 데려다 드릴게요. 그는 머리에 타라는 신호를 보냈고 푸른 번개처럼 동굴을 빠져나갔다. 이 시각 시작의 수회가 약속 시간까지 30분 전. 이일선은 이미 돌아와 있었고 사소연에게 비웃으며 물었다. 일선아, 혹시 월요는 못 봤니? 봤죠? 아마 지금쯤 현빈교의 뱃속에 들어가 있을걸요? 현빈교를 만났단 말이니 만난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전투도 목격했죠. 하지만 월요가 욕심을 부려 현빈교의 알을 훔치려 했으니 시체도 찾기 힘들 거예요. 사소연은 단호히 부정했다. 절대 그럴 리 없어. 월요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선생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시간이 증명해줄 거예요. 이일선이 차갑게 대답했다. 곡 심낙천 일행도 엉망으로 돌아와 철령학원 석천서 간사에게 보고했다. 학생 3명을 잃었다는 소식에 석천서의 안색이 굳어졌다. 청남학원 측도 부상을 입고 오자 서소연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저기 서 선생님, 제 말이 맞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어떻게 보고하실지 궁금하네요. 유명이 옆에서 비꼬며 말했다. 마지막 열분, 숲은 절망적일 만큼 고요했다. 서소연은 거의 포기 상태였다. 하지만 3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숲 깊은 곳에서 진동이 울렸다. 거대한 기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석천서의 표정이 급변했다. 즉시 학생들을 보호하며 외쳤다. 모두 뒤로 물러나. 뭔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 학생들은 공포에 질렸다. 말도 안 돼. 설마 그 현빈교가 여기까지? 심 선생님, 저놈이에요. 저놈이 우리 학생들을 죽였어요. 석천서는 앞을 매섭게 노려봤다. 압박감이 엄청나 자신도 없었다. 내가 시간을 벌 테니 너희는 기회를 봐서 도망쳐. 심 선생님, 설마 선생님도 저놈의 상대가 안 되나요? 말대꾸 말고 서둘러. 현빈교가 숲에서 튀어나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싸울 준비를 하던 그때 거대한 현빈교의 머리 위에 한 소녀가 보였다. 그녀는 영수를 품에 안고 여유롭게 모두를 보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머릿속이 하얘졌다. 몇 초가 흐른 뒤 사소연은 그 소녀를 확인했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월요야. 그는 눈을 비볐다. 월요가 살아있는 걸 확인했다. 왜 현빈교를 타고 온 건지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들었다. 현빈교가 데려다 준 건가? 이일선의 얼굴이 시커멓게 굳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저 현빈교는 또 뭐고? 왜 저렇게 말을 잘 들어? 주동 일행도 귀신을 본 듯했다. 와, 대박. 귀신이라도 본 건가? 저 여자가 살아 돌아오다니.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로 월요가 현빈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됐어. 친구야. 이제 다 왔어. 이번에 정말 고생 많았어. 현빈교가 온순하게 고개를 숙여 월요를 내려주며 소리를 냈다.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선배님의 은혜, 저희 일족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한빈 동굴로 오십시오. 전력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래. 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광석을 다 쓰고 나면 꼭 다시 한번 들러야겠군. 현빈교는 모두의 시선 속에서 우아하게 돌아갔다. 월요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 맞춰서 겨우 도착했네. 정말 웅교 덕분이야. 속도가 정말 빠르더라. 가자.
수혜야, 견습 어수사 휘정을 받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라는 말에 내 눈이 순식간에 반짝였다. 헤헤, 그거 좋지. 우리는 서소연 앞으로 갔다. 선생님, 저희 안 늦었죠? 서소연이 시간을 확인하더니 연신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 늦었어. 3분이나 남았는걸. 다행이네요. 월요는 미션 물품을 하나씩 꺼냈다. 선생님, 확인해보세요. 리스트에 있는 거 다 챙겼어요. 허허, 서두를 거 없다. 돌아가는 길에 봐도 돼. 서소연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월요를 대견하게 바라봤다. 이일선이 코웃음을 치며 불쾌한 듯 다가왔다. 월요, 운이 참 좋네. 어떻게든 살아 돌아오다니. 내가 특수한 방법으로 현빈결을 조종했어도 소용없어. 한 달 뒤에 지른 건 결국 너니까. 그건 좀 실망하게 될 거려. 월요가 덤덤하게 받아쳤다. 유명 강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우리를 음산하게 노려봤다. 이일선의 완승을 보장해야 한다. 아니면 자신의 명성에 흠이 갈 테니 학원으로 돌아온 뒤 서소연이 물품을 꼼꼼히 확인했다. 월요야, 확인해 봤는데 물건에는 아무 문제 없어. 며칠 동안 고생 많았다. 가서 푹 쉬렴. 별일 없으면 내일 견습 후장이 나올 거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숙사로 돌아오자. 월요가 기지개를 켰다. 휴, 수혜야. 이번 수련 정말 힘들었지? 몸이 엉망이야. 얼른 씻으러 가야겠어. 푹 쉬고 싶어. 나도 정말 피곤했지만 맛있는 보상을 더 기대했다. 밤에 침대에 누운 월요가 갑자기 미안해하며 말했다. 아차, 수혜야. 내 잠자리를 깜빡했네. 잠자리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달걀을 퍼덕이며 능숙하게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음탕한 용이라며 웨이아오가 웃으며 욕했다. 다음 날 시서우엘이 휘장을 가져왔다. 웨이아오, 축하해. 이제부터 넌 수습 어수사야. 감사합니다. 시 선생님, 허허, 힘내렴. 웨이아오, 선생님이 기대할게. 그리고 실력이 충분해지기 전까지는 초급 어수사 임무는 절대 맡지 마. 임무를 맡은 뒤에는 반드시 5일 안에 끝내야 해. 안 그러면 반년을 기다려야 하거든. 시 선생님과 작별한 뒤 웨이양은 나를 데리고 대장간으로 향했다. 철광석이 그렇게 많이 있으니 당연히 최고급 장비를 맞춰야지. 길에서 우연히 신입을 만났고 웨이양은 그를 데리고 같이 갔다. 참, 샤오라, 나랑 대장간에 좀 가자. 너한테 좋은 거 하나 선물할게. 응? 그게 뭔데? 아이, 가보면 다 알아. 응원성 최대 규모의 대장간 안내 직원이 정중히 우리를 맞이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위아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여기 철광석이 좀 있는데 장비를 몇 세트 맞추려고요. 철광석이라는 말에 직원이 놀랐다. 워낙 귀한 물건이니까 저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비를 몇 세트나 만드시나요? 위아오가 손가락 3개를 폈다. 일단 3세트만 만들죠. 세 세트요? 직원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때 옆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렸다. 요즘 세상엔 참 별사람이 다 있네. 말 한마디로 3세트를 맞춘다니. 그것도 다 철광석으로 말이야. 허풍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구먼. 이란, 너도 사람 보는 눈이 참 없네. 아무나 다 상대하고 말이야. 나이도 어린 녀석이 말투는 아주 거창하네. 저 애가 철광석을 그렇게 내놓겠어? 말한 자의 이름은 수후. 이곳의 관리자다. 그는 위아오 가슴에 휘장을 가리키며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다. 겨울 수습 어수사밖에 안 된 주제. 한빈 장비 한 세트에 철광석 400개가 들어 3세트를 만들려면 무려 1200개가 필요하다고. 수습 어수사가 그걸 다 가졌겠어? 그의 큰 목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다들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난 저 대머리 관리자가 맘에 안 들었다. 저놈도 흉수였다며 진작에 갈기갈기 찢어놨을 텐데 도발에도 불구하고 웨이아오의 안색은 평온했다. 난 방금 당신과 대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신 소관도 아닐 텐데요. 둘째, 내가 철광석 1200개를 내놓으면 그쪽은 어떻게 할 건가요? 수후는 팔짱을 끼며 비웃었다. 1200개를 꺼내면 내가 여기서 기어서 나가마. 수관리자님,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요. 기란이 작은 소리로 말렸다. 너도 참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야. 어디서 일을 하겠다는 거야? 이 일 끝나기만 해봐. 너도 당장 여기서 나가. 자, 내놔봐. 철광석 1200개. 위아오는 화난 신랑을 달랬다. 괜찮아. 고작 철광석 1200개인걸.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위아오는 공간 반지를 빼더니 작업대 위에 쏟아부었다. 와르르. 차가운 철광석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10개, 100개, 1000개. 수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의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공방 전체에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귀를 찢는 듯한 함성이 터졌다. 세상에, 철광석이 이렇게나 많다니 저게 다 얼마야? 신란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맙소사, 리에어, 이 많은 걸 어디서 났어? 리에어가 그녀의 귓가에 다가가 짓궂게 웃으며 말했다. 헤헤, 비밀 하나 알려줄까? 이런 철광석 말이야. 나한테 광선 하나가 더 있어. 아, 아니지. 정확히는 내게 아니라 샤오야오 친구 거야. 신란의 머릿속이 멍해졌다. 이 녀석이 가져온 거였다니. 위에야오가 넋이 나간 수호를 보며 말했다. 어때요? 개수를 확인해 보겠어요? 수호는 이를 안 물었다. 눈에는 불신 섞인 광기가 서려 있었다. 세어보지. 딱 1200개일 리가 없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광석을 집어들더니 정말로 하나씩 세기 시작했다. 15분 후 수호의 손에 쥐가 날 정도였지만 아직 절반도 다 못 셌다. 옆에서 수를 세던 이란이 말했다. 벌써 1300의 7개예요. 남은 것까지 합치면 좋기 2000개는 넘겠는데요. 알아. 잔소리 하지 마. 수호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광석에 문제가 없다며 이제 내기한 대로 약속을 지키시죠. 위에어와 신란이 양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터주었다. 수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갑자기 주먹을 풀고 억지를 부렸다. 오늘 적당히 합시다. 나중에 또 웃으며 봐야죠.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라고요. 위에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이 이 문을 나간 뒤로 다시는 볼 일 없을 테니까요. 구소 학원 학생이라고 해서 여기서 함부로 굴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수시 가문의 사람이야. 수호는 권력으로 찍어 부르려 했다. 수시 가문이란 말에 구경꾼들이 조용해졌다. 응원성에서 예대 가문 중 하나의 위세는 대단했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예어가 나에게 눈짓을 보냈고 나는 즉시 알아차고 몸을 날렸다. 뭐 하는 거야? 여긴 배장 본방이야. 함부로 날뛰지 마. 너희들 거기 서서 뭐 해? 빨리 이 몸을 막으란 말이야. 이 쓸모없는 것들. 수호가 이랑 이른에게 소리쳤지만 그들은 이미 그가 꼴사나웠기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단숨에 수호를 잡아 들어 올렸다. 놔줘. 이 멍청한 짐승놈아. 그가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무시한 채 그대로 대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좋아. 구소 학원이라고 했지? 내 똑똑히 기억해 두마. 내 분노를 감당할 준비나 해. 두고 보자고. 수호가 문 밖에서 소란을 피웠다. 나는 입을 벌렸고 목 깊은 곳에서 태고의 용염이 모였다. 그 뜨거운 기울에 겁먹은 그는 주른낭을 쳤다. 수씨 가문이 대수냐? 나는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다. 이라는 한숨을 내쉬며 수씨 가문의 보복을 걱정했다. 하지만 예에오는 태연했다. 괜찮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구소학원에 나를 찾아오라고 하세요. 절차를 마친 뒤 사흘 뒤에 장비를 찾기로 약속했다. 예에오는 나와 함께 신랑과 작별했다. 예에오, 너 정말로 그 빈결 갑옷을 나한테 주는 거야? 신랑은 믿기지 않는 듯 물었다. 당연하지. 왜요? 넌 정말 최고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평생 내 곁에라도 붙어 있어야겠어. 하하, 알았어. 먼저 숙소로 돌아가 있어. 난 샤오야오랑 던전에 좀 다녀올게. 던전 입구에 도착하자. 위에오가 물었다. 샤오야오, 이번에도 저극 던전으로 갈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궁극 던전을 가리켰다. 궁극 던전 정도는 돼야 경험치가 쏠쏠하지. 궁극 던전이라고? 좋아. 그럼 궁극으로 가자. 샤오야오. 이건 어때? 화면에는 잃어버린 왕성 15벨 샘표의 15레벨이 떴다. 시스템 경고창이 나타나며 영수 레벨 부족을 알렸다. 나는 바로 화면을 눌러 확인했다. 알았어. 조심해야 해. 위에어가 궁극 던전에 갔다는 소식이 퍼졌다. 우리 원장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며 그녀가 너무 자만한다고 소리쳤다. 이동이 빛이 반짝인 뒤 우리는 황량한 사막에 떨어졌다. 사막에서 생존 서바이벌인가?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때 모래 아래로 잔상이 빠르게 지나갔다. 샤오요, 조심해. 사막 독점깔이야. 위에어가 보호막을 켜며 긴박하게 외쳤다. 독성이 엄청나게 강해. 한 번이라도 쏘이면 신경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게 될 거야. 나는 통찰의 눈을 가동했다. 흉수, 사막 독점깔. 레벨 15. 아며 늑대왕보다 수치가 높다. 나는 아래로 급강하해. 영 발톱으로 정갈 집게와 맞붙었다. 체력 1. 비록 독에 중독되긴 했지만 비늘 방어력이 대부분의 피해를 상쇄했다.
이어진 나의 광적인 연속 공격에 독점갈은 비명을 질렀다. 나는 녀석의 꼬리를 꽉 잡고 힘껏 잡아당겼다. 쩌적하는 소리와 함께 독침이 그대로 뽑혀나갔다. 녀석이 땅을 파고 도망치려 했지만 나는 경로를 예측하여 공중에서 앞발로 내리쳤다. 퍼! 사막 독점갈 처치. 경험치 70 획득. 레벨 8 달성. 골드 특성 혼란의 대가 획득. 15% 확률로 대상을 혼란 상태에 빠뜨림. 나는 상태 창을 확인했다. 레벨 LB8 120분의 50. 기세를 몰아 금방도 다른 한 마리를 찾아냈다. 5분 만에 전투 종료. 사막 독점갈 처지 경험치 70 추가. 레벨 9 달성. 뽑기 기후의 1호 획득. 미친 듯한 레벨업 속도에 전율이 돋았다. 흥분해서 발톱을 휘두르며 뽑기를 했다. 축하합니다. 골드 특성 획득. 무한 삼키기 진화. 새로운 특성을 보고 나는 약간 의아했다. 특성도 2차 진화가 되는 건가? 이 진화판 특성은 기존의 삼키기 능력은 물론 목표를 처치했을 때 무작위 보상을 얻을 확률이 기존 20%에서 25%로 증가했다. 나는 희죽 웃으며 속으로 퀴즈를 불렀다. 경험치 덩어리들아, 숨지 마라. 사막 상공을 샅샅이 뒤졌다. 예아오가 뒤에서 소리쳤다. 아이고, 샤오야오. 너무 서두르지 마. 천천히 좀 날아. 나도 따라가겠어. 그때 앞쪽 모래 터널에서 무언가 천천히 움직이는 걸 발견했다. 숨어봐야 소용없다. 죽어라. 내가 급강하했어. 모래밭을 향해 한 발 내리쳤지. 바로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사막 독점갈이 튀어나왔어. 생명력 2. 순간 멍해졌지. 이번엔 왜 이것밖에 안 깎인 거야. 지면이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몸집이 20m나 되고 독침 문양이 있는 거구가 튀어나왔어. 난 그냥 넋이 나갔지. 세상에, 이게 전갈이야? 이게 대체 무슨 전갈이야? 내 머리에 안색이 변하더니 급히 외쳤어. 수요 조심해. 이건 사막의 전갈왕이야. 독성이 엄청나게 강해서 몸 전체에 독이 퍼져 있어. 함부로 덤비면 안 돼. 정보를 확인해보니 이 녀석 무려 23레벨이야. 나보다 15레벨이나 높아. 기초 속성 3개는 100에 가깝고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 같네. 하지만 오히려 더 흥분돼. 너만 잡으면 바로 10레벨 넘길 수 있겠지? 곧장 절대 관통을 켰어. 손을 모아 찢어발기며 공격해 들어갔지. 죽고 싶냐? 아군 생명력 15, 적군 생명력 5. 전갈왕의 힘은 엄청났어. 스킬을 써도 밀리더라고. 하지만 난 물러서지 않아. 피를 깎으며 싸워도 나에겐 권리 박탈이랑 혼란술사라는 카드가 있거든. 격렬한 충돌이 계속됐어. 아군 생명력 23, 적군 생명력 11. 계속된 공격 끝에 드디어 골드 옵션이 터졌어. 띵! 발동! 혼란술사. 목표가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터졌네. 난 얼른 전투에서 빠져나와 높은 하늘로 날아올랐어. 조령의 혈통이 상처를 회복시켰고 아래의 전갈왕은 혼란에 빠져 허공에 대고 헛발질 중이야. 심지어 실수로 자기를 때리네. 사막 전갈왕의 생명력이 낮아지자 기회는 이때다 싶었어. 녀석의 뒤로 돌아가서 태구의 용염을 뿜어냈지. 화상 효과가 순식간에 풀로 차서 뜨거워 죽으려 해. 전갈왕이 비명을 지르며 깼어. 입술이 살짝 파르르 떨리네. 혼란일 때 때리면 풀리나 봐. 이 땅딸보 벌레 같은 놈. 너를 밟아 죽여버리겠다. 전갈왕이 완전히 폭주해서 부식성 독을 마구 뿜어냈어. 겨우 피하긴 했지만 그 도끼의 여파만으로도 내 체력이 꽤 깎였어. 전갈왕은 날 못 맞추자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멀리 있는 맹활류를 봤어. 이 녀석 상대하느라 몰랐는데 인간이 한 명 더 있었군. 이 인간이 저놈의 주인이겠지. 저놈부터 처리해주마. 녀석이 방향을 틀더니 맹활류에게 미친 듯이 달려갔어. 너 진짜 죽고 싶냐? 감히 내 유를 건드리다니. 급히 용염을 한 발 더 썼어. 맹활류가 유사에 삼켜들 뻔하자 그녀가 외쳤어. 소야, 날 잡아. 그녀가 힘껏 도약했고 난 전속력으로 내려가면서 그녀를 안전하게 받아냈어. 맹활류가 내 목을 껴안았다. 소유 정말 최고야. 그때 뒤처진 전갈왕이 불길 속에서 소멸했다. 사막 전갈왕 처치 경험치 144 획득. 레벨 10 달성. 뽑기 기후의 1호 획득. 드랍 보상이 말도 안 되게 푸짐하다. 모래 그림자 부적 비경 열쇠 스킬북. 모래 폭풍. 우선 통찰의 눈으로 부적을 살폈다. 회피력을 높이고 열쇠로 보물을 연다. 스킬북은 사막에서 정말 신의 한 수다. 나는 앞발을 비비며 황금 옵션을 뽑았다. 황금 옵션 획득을 축하합니다. 부분 거대화, 3분간 국소 강화. 이 능력 왠지 기분이 묘하다. 생각을 떨쳐내고 상태 창을 확인했다.
10레벨이 되자 시스템이 진화 포인트 5개를 줬다. 스킬 포인트도 5개 받았다. LB10 공격력 70, 방어력 70, 마력 60, 능력치가 2배로 올랐다. 그때 맹월요가 달려와 나를 꽉 껴안았다. 소요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야수상자와 열쇠를 건넸다. 맹월요는 깜짝 놀라며 기뻐했다. 야수상자와 열쇠잖아. 나는 곧장 야수상자를 흡수했다. 능력치가 다시 조금 상승했다. 맹월요는 마음을 가다듬고 단호하게 앞을 바라보았다. 소요어서 근처를 찾아보자. 열 수 있는 문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소요어서 근처를 찾아보자. 열 수 있는 문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월요가 당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로 날았다. 가는 길에 스킬북을 확인했다. 먼저 용의 발톱 찢기를 2레벨로 올렸다. 출혈 확률이 2배가 됐고 쿨타임도 줄어들었다. 그 다음 새 스킬 용혈 비등을 배웠다. 이건 완전 나를 위한 스킬이다. 체력을 깎아 공격력을 높인다. 조용 혈통의 초재생과 합치며 나는 전장의 무한 동력이다. 남은 포인트는 전부 비늘 방어와 비행에 투자했다. 이제 방어는 반사뿐만 아니라 데미지 흡수 후 공격 전환도 가능하다. 날면서 구운 전갈 고기를 뜯어 먹었다. 맛이 의외로 괜찮았다. 사막 전갈원의 고기를 삼켰다. 능력치 상승과 특성 각성, 천생독체, 이 특성 마음에 드네. 이제 누구든 나를 때리면 중독과 출혈을 맛보게 될 거다. 한 바퀴 돌고 나서 남서쪽 100m 지점에서 입구를 찾았다. 소요 입구를 좀 더 넓힐 수 있겠니? 나는 달걀을 힘껏 휘둘러 광풍을 일으켰다. 순식간에 정리가 끝났다. 맞아, 여기야. 소요어서 들어가자. 덩굴 안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한참을 걸어 들어가니 시야가 확 트였다. 거대한 성문이 앞을 막아섰다. 소요 다 왔어. 여기가 틀림없어. 월요가 다가가려 할 때 나는 날카로운 살기를 감지했다. 몸을 날려 그녀를 막아세웠다. 소요 앞에 뭐가 있다는 거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성문 앞에서 붉은 빛 4개가 번득였다. 거대한 목봉이 소리를 내며 내리꽂혔다. 25레벨 오크 2마리였다. 하나는 몽둥이, 하나는 방패를 들고 있었다. 맷집이 꿀 좋아 보였다. 월요는 얼른 보호막 안으로 숨었다. 내가 먼저 태구의 용염을 뿜었다. 하지만 방패 든 놈이 재빨리 반응해 불길을 막아냈다. 뒤에 놈은 그 틈에 몽둥이를 던져 기습했다. 잘한다, 소요, 힘내. 소요의 오크들을 처치하면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먹을 거라는 말에 순식간에 의욕이 솟구쳤다. 몽둥이 오크가 강력한 돌질을 썼다. 벽에 부딪혀 기절하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뽑은 거대 활을 발동했다. 찰나의 순간 내 오른발이 수배로 터졌다. 하늘을 가릴 정도였다. 석주 뒤에 월요는 넋을 잃고 바라봤다. 세상에 정말 큰 용의 발톱이야. 소요에게 이런 스킬이 있었나? 나는 거대한 발바닥으로 내리쳤다. 그 오크는 배로 버텨내려 했지만 한 번에 죽지는 않았어도 치명상을 입히기엔 충분했다. 다른 오크 한 마리가 폭주했다. 미친 듯이 돌덩이를 던져댔다. 나는 달걀을 거대화시켜 두꺼운 방패처럼 전신을 가렸다. 소요 조심해. 피해, 오크가 범폭화 상태야. 그럴 필요 없다. 달걀을 힘껏 휘둘러 돌덩이를 튕겨냈다. 오른발에 다시 힘을 모아 반쯤 죽은 놈을 땅속 깊이 박아버렸다. 오크 처치 레벨 11달성. 나는 한 놈도 광폭화했다. 나는 아예 용혈 비등을 켰다. 체력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공격력이 미친 듯이 치솟았다. 정면 승부다. 누가 무섭대? 단 한 번의 격돌로 덩치 큰 오크를 순식간에 해치웠다. 오크 정수 획득, 스킬 포인트 1, 진화 포인트 1, 전투 종료. 나는 원래대로 돌아와 지친 몸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천천히 하늘에서 내려오며 크게 숨을 헐떡였다. 허약 상태는 정말 버티기 힘들다. 배가 금방 꺼져버렸다. 오크 2마리를 처리한 걸 보고 맹월요가 제일 먼저 달려왔다. 소요 없더니 괜찮은 거야. 나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배를 문질렀다. 그녀는 귀엽다는 듯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고 말했다. 먹보 같으니라고. 이 오크 고기를 먹어보고 싶니? 나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오크 고기는 아직 안 먹어봤거든. 그래, 오늘 내가 큰 공을 세웠으니 왜 요리 솜씨를 보여주마. 맹어류는 능숙하게 오크 몸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떼어냈다. 스테이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기다리는 동안 내 체력도 점차 회복되었다. 속으로 시스템 황금 옵션을 뽑았다. 황금 옵션 획득을 축하합니다. 억만 크리티컬 10% 확률로 데미지 2배. 흉술 10마리 처치 심하다. 크리티컬 확률 5% 증가.
초기 확률은 그저 그렇지만 많이 잡다 보면 결국엔 매번 터질 거다. 모래폭풍 스킬북을 배웠다. 이런 사막 환경에서 배지 속성 스킬은 다다익선이다. 이름 강련 종족 용족 레벨 1 11 방어 105 공격 95 속도 30 부유 황금 옵션 조룡 혈통 무한 포식 진화 절대 관통 태그의 오염 부분 거대화 옥만 크리티컬 등 그때 고기 굽는 향이 확 풍겼다. 군침이 절로 돌았다. 맹어려가 육즙 가득한 고기를 들고 다가왔다. 소여 배고프지? 감격하며 고기를 받았다.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빨리 15레벨을 찍어서 2차 진화를 하겠다고. 월요에게 깜짝 놀랄 선물을 줄 거다. 오크 고기 섭취 경험치 29 증가 공격력 24 방어력 31 특성 초장거리 후각 LB 3 획득 레벨 11로 상승 골드 속성 뽑기 흥분해서 요의 발톱을 휘둘렀다. 축하합니다. 골드 속성 획득 속성 융합 3회 충전 완료 골드 속성 융합 가능 조합 시 확정 등장 신화 속성 가슴이 두근거렸다. 골드 속성보다 훨씬 대단한 거야. 배불리 먹고 마신 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맹어로도 휴식을 마쳤다. 그녀는 나를 알아 올렸다. 신비한 열쇠를 들고 문 앞으로 갔다. 소야, 준비됐니? 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열쇠를 구멍에 넣자. 철컥 소리가 났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하지만 문 뒤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다. 이곳은 보물 창고가 아니야. 죽음이 감도는 기괴한 사막 고대 도시였다. 등 뒤에 문이 쾅 하고 닫혔다. 퇴로가 사라졌어. 소야. 잃어버린 왕성에 들어왔나 봐. 정말 조심해야 해. 랭머류는 경계하며 주변을 살폈다. 나는 멀리 사막의 왕좌를 노려보았다. 그곳에서 엄청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과연 왕좌 위로 모래바람이 모였다. 잿빛 남자의 형상이 나타났다. 고개를 숙인 채 죽음의 기운을 내뿜었다. 히든 보스 출연 사막의 군주 아레스 레벨 30 역시나 소야. 히든 보스를 만났어. 랭머류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전생에도 히든 던전에 가본 적이 있었지. 이런 보스의 공포를 잘 알고 있었다. 소야, 조심해. 뭔가 오고 있어. 나일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손에 지팡이가 나타났다. 영지에 침입한 자는 죽음뿐. 소야, 이 보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말 조심해야 해. 빨리 약점을 찾아낼게. 랭머루는 뒤에서 관찰할 곳을 찾았다. 나는 날개를 펴고 아레스 앞에 섰다. 이름 아레스, HP 500, 공격 201, 방어 244, 스킬 죽음의 장례, 죽음의 재생 등. 나는 입을 벌려 태구의 용암을 뿜었다. 상대가 지팡이를 휘두르자 노란색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내 화염을 그대로 모래 덩어리로 바꿨다. 은신 부적을 착용해 회피율을 높였다. 아레스의 움직임이 기괴했다. 순식간에 내 왼쪽에 나타났다. 소야, 조심해. 내 왼쪽에 있어. 가까스로 지팡이를 피했다. 곧바로 요의 발톱으로 반격했다. 침몰하는 그 순간 내 발톱이 모래색으로 변했다. 이어 완전히 모래가루로 흩어졌다. HP 30 신체를 모래로 만드는 능력인가? 다행히 내게는 조룡의 혈통이 있다. 단 3초 만에 잃었던 발톱이 완벽히 재생됐다. HP 30 아레스는 이런 괴물을 처음 본 듯했다. 잠시 멍하더니 지팡이를 땅에 박았다. 집어삼킬 듯한 모래바다가 몰려와요. 휩쓸리면 정말 큰일이죠. 난 급히 몸을 돌려 날았어요. 맹어류는 모래바다를 응시하며 갑자기 외쳤죠. 소야, 이 모래바다 한가운데 소용돌이가 있어. 거기가 바로 약점이야. 거기를 전력으로 공격해. 그럼 모래바다를 부술 수 있어. 날 믿어. 난 갑자기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니 정말 작은 소용돌이가 보였죠. 거대화 쿨타임이 끝났어요. 오른발을 순식간에 몇 배로 키웠죠. 동시에 용혈 비등을 발동했어요. 생명력이 미친 듯이 타오르며 공격력이 극한으로 치솟았죠. 모래바다가 덮쳐오는 순간 거대한 발톱으로 핵을 내리쳤어요. 아르헤스 생명력 70%, 모래바다가 흩어집니다. 거대화 상태로 건폭 돌진을 했죠. 나한텐 박탈과 혼란이 있다고. 하나라도 터지기만 해봐. 넌 바로 끝장이니까. 아르헤스가 지팡이를 집어들고 앞으로 달려 나와 치열하게 맞붙었어요. 녀석의 모래화 능력은 여전했지만 조룡 혈통의 회복력도 엄청나죠. 생명력 회복, 3초 뒤 모래화된 팔이 돋아났어요. 용혈비등의 패시브가 활성화됐죠. 용혈비등은 생명력 1소모당 공격력이 10포인트씩 올라요. 공포스러운 공격력이 등에 없고 난 기회를 포착해 아르헤스의 머리를 갈겼어요.
피할 틈도 없이 녀석의 머리가 날아갔죠. 아르헤스 생명력 23%. 머리가 잘려 나가는 걸 보고 맹어류가 기뻐하며 외쳤어요. 소야, 정말 대단해. 난 방심하지 않고 녀석의 복부에 다시 한 방을 날렸죠. 몸이 부서지기 직전 아르헤스는 기괴한 자세로 도망쳤어요. 주변 모래가 급격히 회전하며 모래로 부상을 회복하고 있었죠. 아르헤스 생명력 100 회복. 그럴 줄 알았지. 난 코웃음을 치며 계속 공격을 퍼부었어요. 모래로 내 시야를 가리는 아르헤스. 난 분노하며 태구의 용암을 뿜어 사막을 불태워버렸죠. 잠시 주춤하는 사이 녀석의 머리가 다시 자라났어요. 아르헤스 생명력 5% 회복해봤자지. 난 부분 거대화의 이점을 이용해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어요. 아르헤스도 모래 손으로 맞섰죠. 5-6번 합을 겨루자 옵션 효과가 4개나 터졌어요. 전력 바탈로 스킬 바탈, 모래의 재생, 혼란 마스터로 대상 혼란 상태, 용발톱 인분으로 출혈 상태, 비늘 방어로 피해 반사, 속으로 퀴즈를 불렀죠. 4개 효과가 연속으로 터지다니 재생력을 잃은 아르헤스는 혼란 속에서 지팡이를 휘두르다 심지어 자해까지 했어요. 생명력이 급격히 떨어졌죠. 기회를 틈타 뒤로 돌아가 용암을 명중시키자 생명력 11%. 각종 효과가 중첩되면서 아르헤스는 체력 100만 남았죠. 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아직 안 쓴 스킬이 있거든요. 형태 전환. 거대화가 끝나는 그 순간 아르헤스의 몸이 팽창하더니 결국 거대한 모래벌레가 됐죠. 맹어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세상에, 히든 보스 2단계야. 소야, 저게 2단계야. 난 속으로 생각했죠. 진짜 징그럽게 생겼네. 날개를 휘둘러 공격을 피했어요. 녀석은 땅속으로 숨어 기습을 노렸죠. 하지만 투여한 후각 덕분에 녀석의 위치를 바로 알아챘어요. 여기다. 난 급강하하며 강하게 내리쳤죠. 아르헤스 남은 생명력 50. 제게 거대화 시간이 끝났어요. 아르헤스는 잘린 몸을 끌고 지령 외로 솟구쳐 미친 듯 반격했죠. 생명력 36.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억만 크리티컬 효과 발동. 데미지 2배. 아르헤스 생명력 6010% 확률이 드디어 터졌네요. 금색 옵션이 많으니 좋구먼. 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어지러움을 느끼며 추락했어요. 소야, 맹어류가 급히 달려와 나를 품에 안았죠. 그녀의 눈엔 걱정과 기쁨이 가득했죠. 소야, 히든 보스를 잡았어. 내가 바로 내 구세주야. 걱정 마. 이번 던전 끝나면 꼭 제대로 보답해줄게. 난 그녀의 품에서 웃었죠. 바보야. 우리가 함께한 거지. 휘든 던전 클리어. 칭호 사막의 구독자 획득. 모든 능력치 20 증가. 지형 제약 무시. 기계음이 폐허에 올려 퍼졌어요. 경험치가 미친 듯이 올랐고 12레벨에서 순식간에 치솟아 연속 3레벨, 15레벨을 돌파했죠. 2차 진화 시작. 진화 소요 시간 약 2시간. 졸음이 쏟아지며 난 깊은 잠에 빠졌어요. 하얀 빛이 나를 감싸자 맹어류가 기뻐하며 말했죠. 소요의 2차 진화야. 그녀는 보호막을 치고 내가 진화하는 동안 성안에서 보물을 찾았어요. 잠시 후 맹어류는 보관 장소를 발견했죠. 이건 사막의 왕관이잖아. 그녀가 비명을 질렀어요. 사막의 영수들을 부리는 전설급 보물이야. 여 옆에 있는 모래시계를 맞죠. 이건 10개의 모래시계? 세상에나 여기에 이런 급의 보물이 있다니. 10개의 모래시계. 시간 역행과 가속의 사기적 능력. 가치는 가늠조차 안 됐죠. 맹어류는 숨을 고르며 사막 갑옷과 공간 앵커까지 모두 챙겼어요. 좋아. 아주 좋아. 이번에 제대로 횡재했네. 그녀가 내 곁으로 돌아왔을 때 낭빛의 강사인 거대한 알이 됐죠. 크기가 아까 모래벌레보다 컸어요. 워류는 거대한 알을 보며 뿌듯하면서도 걱정이 됐죠. 세상에, 정말 크네. 소요가 이렇게 커지면 나중에 못 안아주면 어쩌지? 구조 학원 밖. 던전에 들어간 지 사흘 동안 서소연 선생님은 애가 탔어요. 매일 던전 입구를 지켰죠. 사흘이 흐르자 초조함은 커졌고 무림 원장님조차 가끔 들러 상황을 살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입구에 왔는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죠. 무림 원장은 의아해하며 다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나? 사람들은 원장을 보자 얼른 길을 비켜주며 오늘이 이일선이 나오는 날이라서요. 그래서 구경 왔습니다. 맞아요. 영수 레벨이 벌써 11이라더군요. 실력도 엄청나게 강하대요. 제가 예전에 붙어봤는데 삼합도 못 버티고 졌습니다.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왔죠. 무리는 생각에 잠겨 한숨을 내쉬었죠. 이 아이는 참
너무 승부욕이 강하군. 그는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일성이 지금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려. 조금 조급해 보이긴 하지만 신급 보황 혈통을 가진 영수라면 상위 레벨을 처치할 저력이 충분하죠. 모두의 주목 속에서 이일성은 위풍당당하게 궁극 던전을 열었습니다. 떠나기 전 맹월요에게 비아냥거리는 것도 잊지 않았죠. 설마 했는데 자기 실력을 이렇게나 모르다니. 궁극 던전은 너 같은 애가 올 곳이 아니야. 한 달 뒤에 하기로 한 내기는 아무래도 못 지킬 것 같네. 그 시각 던전 안에 나는 진화 종료까지 마지막 3분이 남았습니다. 월요는 하얀빛 옆을 지키며 기대 어린 눈빛을 반짝였죠. 진화 후에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돼.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감싸고 있던 하얀 아래 마침내 커다란 균열이 생겼습니다. 콰지 3초 뒤에 하얀 알이 완전히 터져나갔고 나는 껍질을 깨고 나왔습니다. 월요는 놀라 입을 틀어막았죠. 정말 크다. 소혜야, 어떻게 이렇게 커진 거야? 나 역시 내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의 나는 사지가 굵고 튼튼하며 검은 비늘 위에는 은은하게 금빛 모양이 흐르고 있었죠. 등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솟아났고 몸집은 단숨에 30m까지 커졌습니다. 월요를 내려다보니 개미처럼 아주 작게 보였죠. 세상에, 내가 이렇게 커지다니. 진화 완료 보상으로 진화 포인트를 얻고 크기 조절 특성까지 획득했습니다. 서둘러 시스템 패널을 확인한 나는 순간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름 장량, 종족 용족, 레벨 15, 체력 999, 방어력 999, 마력 999, 공격력 999, 속도 999, 이 수치에 경악했습니다. 기초 능력치가 모두 현재 최고 한도에 도달했더군요. 역시 지공우상한 용족답네요. 이 능력치는 그야말로 사기급이에요. 앞으로 더 강해지려면 묘가 특수 재료를 찾아 도와줘야겠어요. 월요도 내 능력치를 확인하더니 무척 놀란 눈치였습니다. 와, 이 기초 수치 좀 봐. 소리야, 내 수치가 전부 999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그녀는 잠시 나를 보더니 갑자기 아쉬운 듯 입술을 내밀었죠. 소희야, 넌 너무 커져서 이제 안아줄 수도 없겠어. 그 말에 나는 곡장 크기 조절 특성을 발동해 순식간에 원래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소희야, 마음대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월요는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커진 모습이 묘밌긴 해도 우리 품에 안기기 위해서라면 작은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월요는 신이 나서 나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다정하게 말이죠. 참, 던전 종료 시간이 다 됐어. 소희야, 얼른 나가자.